치명적인 괴물들이 완전히 지배한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모든 도시가 이 괴물들을 피해 바퀴 위에서 움직이고 오직 가장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세상. 이 혼돈 한가운데 피로 얼룩진 과거를 피해 달아나는 신비로운 청년이 나타납니다. 그는 평범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지만 과거는 결코 그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다시 전쟁터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 안에 잠들어 있던 무서운 힘이 깨어나고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가 이 세상의 괴물들과 맞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의 과거가 그의 끝이 될까? 어느 날 오염된 괴물들이 그랜덴시를 공격한다. 그리고 동시에 출발하려는 버스의 모든 문이 닫혀 있는데 거대한 곤충이 문을 부수고 열어버린다. 그때 하늘칼 수령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하고 곤충은 버스의 알을 발사한다. 그러자 병사들이 곤충 앞에 서고 린텐스가 철사로 묶어 차량에서 끌어내고 사바리스가 강력한 힘으로 공격해 한 다리를 부러뜨린다. 그때 레이펀이 검을 들고 뛰어내려 또 다른 다리를 베고 곤충의 잘린 다리들이 폭발한다. 그 곤충이 다시 사지를 재생한다. 그래서 레이펀은 검으로 공격해서 몸의 큰 부분을 잘라낸다. 그리고 사바리스는 강력한 힘 기술을 사용해 머리를 부순다. 그 후 레이펀은 여자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차량에 올라타서 떠난다. 다른 날 니나가 사령관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면 17중대는 어떻게 되나요? 적어도 중대 챔피언십이 끝날 때까지는 기회를 주세요. 그때까지는 내가 마음을 바꾸게 만들 테니. 그리고 그는 말한다. 내가 배지를 가졌다고 해서 훈련이 도움이 된다는 건 아니야.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중대는 해산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떠난다. 그때 할리가 그녀에게 말한다. 오늘은 입학식이니까 그를 대신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반드시 대체자를 찾을 거고 샤니드가 도와줄 거라고. 그 후 그들은 신입생을 찾아 분대에 합류시키기 위해 밖으로 나가고 동시에 레이펀이 도착해 3명의 소녀를 만나 그들과 친해진다. 그래서 마이피 로튼이 그에게 말한다. 나는 기자가 되고 싶고 이 아이는 내 어린 시절 친구인 나루키 전이이며 이 아이는 메이션 타란돈이라고. 그리고 나루키가 말한다. 우리는 야템시 출신인데 너는 어디서 왔니? 너는 어디서 왔니? 그래서 레이펀은 침묵하며 대답하지 않는다. 갑자기 그들은 이상한 에너지가 그곳을 장악하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그들은 바라본다. 그리고 두 학생이 마주보고 서 있고 나루키가 적의 가해 능력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자 두 학생이 싸움을 시작하고 한 명이 채찍을 사용하자 다른 한 명은 막대기를 사용해 건물을 뛰어넘는다. 그러자 처음에 채찍을 사용했던 학생이 기둥 하나를 부수고 천장이 메이션을 향해 무너져 내리려 한다. 그때 펠리가 텔레파시 기술을 사용해 레이펀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전하고 그는 재빨리 그녀를 붙잡아 잔해 속에서 구해낸다. 그리고 두 사람이 그 광경을 지켜본다. 그래서 샨테가 조르노 저 사람이 레이펀이지 라고 말한다. 그가 응이라고 대답한다. 그 후 레이펀은 학생회장 사무실 캐리언 로스의 호출을 받는다. 그와 동시에 니나는 할리에게 레이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는다. 그래서 그는 제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고 하지만 아마도 일반 학생일 거야. 그리고 학생회장실로 호출된 것 같아. 그리고 나는 그가 퇴학당하는 중인 것 같아서 니나는 재빨리 일어나서 떠나. 동시에 캐리어는 라이펀에게 이 도시의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고 말해. 날레, 너 같은 평범한 학생이 무술 학생들을 이길 줄은 몰랐어. 그리고 비서가 라이펀의 서류를 그에게 주자. 그는 말해 라이펀 네가 부품 제조업에 일했는지 볼게. 급여는 높지만 일이 힘들고 내 학력은 T등급이니까. 급여 대부분이 등록금으로 나갈 것 같아. 그리고 6년은 힘들 거야. 그래서 레이펀이 말하길 나는 내 지구력을 믿는다고 해. 그러자 캐리언이 말하길 네가 무술과로 전학 가는 걸 생각 중이고 학력은 A등급이 될 거며 수업료도 면제된다고 해. 그래서 레이펀이 무술에는 관심 없다고 하자 캐리언이 주얼리는 내 같은 강한 전사가 필요하다고 말해. 레이펀은 나는 공부하러 왔다고 해. 그때 니나가 들어와 레이펀을 붙잡고 캐리언에게 내가 그를 원한다고 말해. 다음날 레이펀은 훈련실에 가고 니나는 그를 소대원들에게 소개해. 이 사람은 우리 저격수 샤넷 엘립틴이고 이 사람은 무기 정비사 할리 서튼 그리고 이 사람은 염력자 펠리로스야. 나는 니나 한톡 17소대장이고 그래서 그가 그녀에게 나는 합류할 수 없다고 말해. 소대다. 나는 엔진 청소하는 야간 근무가 있어서 그녀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에게 말하고 무기를 꺼내며 이제 시험을 시작하겠다고 말한 뒤 그를 공격한다. 그는 모든 공격을 막아낸다.
그래서 샤넷은 웃으며 니나의 첫 공격을 막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말한다. 그때 니나는 레이폰에게 외부 공격 K를 사용할 수 있냐고 묻는다. 그는 할 수 있다고 답하고 그녀는 에너지를 충전해 그에게 발사해 그를 날려버리고 그는 기절한다. 병원에서 할리는 그에게 레이폰 상태가 어떤지 묻는다. 그녀는 밤까지 두면 그가 걸어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병원. 그가 첫 번째 공격을 막은 게 단지 운이었을까? 싸우면서 그의 실력을 느꼈어.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아무도 처음부터 강하지 않다고 말해. 라이펀이 깨어나자 그는 펠리를 만나고 그녀는 이제야 왜 내 오빠가 너를 군사예술에 강제로 끌어들였는지 알겠다고 말해. 그가 17중대를 공영에 빠뜨리고 입학식 싸움을 일으킨 장본인이며 학생회장이라는 거야? 기차 안에서 그녀는 그에게 ESP가 뭔지 아냐고 물어. 보이지 않는 손을 사용해 물체를 조작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야? 그게 염력자들이 하는 일이고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으며 멀리 있는 사람들과도 대화할 수 있어요. 사람들과도 대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오빠는 그것을 주엘리를 위해 사용하고 싶어 해서 그래서 나를 강제로 군사예술로 전과시켰어요. 군사예술로 전과시켰어요? 래펀이 출근하자 깜짝 놀랐는데 니나가 함께 일하고 있고 그녀는 그가 그렇게 빨리 부상에서 회복했다니 놀라워. 다음날 라이퍼는 17소대와 함께 첫 경기를 하러 가고 상대는 16소대이며 니나는 우리 팀이 이기려면 상대 부대를 전멸시키거나 그들의 진영에 있는 깃발 위치를 파괴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는 수비 측의 승리 조건이 무엇인지 그녀에게 물어요. 수비 측의 승리 조건이 뭐죠?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시간이 다 될 때까지 깃발을 지키거나 적 대장을 무찌르라고 말한다. 그리고 펠리는 적이 도착했다고 말하고 그들은 앞에 적 3명을 발견한다. 그들은 니나를 공격하고 그녀는 공격을 피한 뒤 첫 번째 적에게 점프해 발길질을 한다. 그리고 그의 무기를 부순다. 그리고 레이폰은 다른 적과 매웃고 니나는 샤르나드에게 레이폰을 엄호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샤르나드는 레이폰과 싸우는 동안 적을 조준할 수 없다. 적이 니나의 등을 때리고 그녀는 쓰러지고 적은 레이폰을 때려 날려버린다. 그리고 펠리는 니나에게 레이폰이 알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고 니나는 그를 돕기 위해 달려가지만 적 대장이 그녀를 막고 싸움을 건다. 한편 라이폰은 언덕을 오르며 속으로 말한다 저도 괜찮다고. 그렇지. 니나는 힘이 빠져 쓰러지고 적의 대장은 그녀에게 말한다 넌 2년 동안 전혀 변한 게 없다고. 그때 적병 하나가 그녀를 공격하지만 그녀는 높이 뛰어올라 무기를 들고 그에게 내려 찍지만 그는 피하고 대장은 기를 모아 연타로 그녀를 내리친다. 그녀는 막아내며 버티려 한다. 그래서 펠리가 니나의 생각을 라이폰에게 전달한다. 니나는 말한다. 우리가 절대 질 여유가 없다고. 이에 라이폰은 분노해 길을 응집하고 적들에게 돌진해 첫 2명을 날려버린 뒤 회오리 기술로 대장까지 날려버리고 그가 잡으려고 뛰어들어 깃발 쪽으로 향한 뒤 깃발을 부수기 위해 점프한다. 그래서 모두 그의 힘에 충격을 받고 관중들은 엄청나게 흥분하며 레이폰은 니나에게 다가가지만 그녀는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걸어가고 펠리는 그에게 넌 배신자라고 말하고 떠난다. 그 후 레이폰이 화장실에 가자 캐리온이 뒤에서 나타나 그에게 말한다. 소대 경기에서 훌륭한 활약을 했다고 나는 청검 수령에게서 그 이상을 기대하지 않았다. 천검 수령은 랜스쉘 그랜단에서 가장 강한 12명에게 주어지는 칭호라고. 그래서 레이폰이 그에게 묻는다. 내 목표가 뭐냐고. 나는 천검이 없다고. 캐리온은 말한다. 레이폰, 내가 천검 수령인지 볼 거라고. 그가 명예에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관심 있는 게 있다고 들었으니까. 돈에 관한 이야기라서 그에게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말해. 그래서 그가 그에게 레이폰이 누구인지 설명해 줄 수 있냐고 묻지. 그는 고맙지만 괜찮다며 걸어가고 그래서 그가 쉽게 도망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해. 이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라고. 그래서 그가 심지어 내 여동생도 그는 그렇다고 대답해. 그 후 그는 일하러 가고 니나는 그에게 일부러 입학시험에 떨어진 거지 라고 묻지. 누구나 부대 경기를 보면 내 미친 능력을 알 수 있어. 그래서 그는 그랜드한 출신이고 그곳은 더러운 야수들로 가득한 곳이라 말해. 그래서 우리 군사예술가들은 매일 그들과 싸우기 위해 이 세상에 산다고 그리고 나는 결코 느끼지 못했다고. 전투에서의 두려움 때문에 군사기술이 내게 유일한 선택이었어. 그래서 지금은 다른 길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야. 그래서 그녀가 그에게 왜 그러냐고 묻지. 그는 한 번 실패해서 그 길을 계속 갈 수 없다고 말해. 갑자기 파괴음과 경보가 들리고
니나는 급히 계단을 달려 올라가 주얼리라고 말해. 그래서 라이펀이 그녀에게 묻지 그게 도시의 의식이냐고. 그녀는 그렇다고 말해. 전자요정이라고. 그리고 그녀 앞에 주얼리와 함께 늑대 가면 남자들이라는 집단이 나타나고 이상한 남자가 나타나서 그녀에게 멈추라고 그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해. 그리고 그 집단이 그에게 왜 여기 있냐고 묻자 그는 이 도시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해. 몰랐냐고. 그는 그들과 니나를 다른 차원으로 이동시키고 그때 그룹이 그를 공격한다. 그는 모두를 날려버리는 일격을 가하고 니나는 그들에게 달려들어 공격한다. 그러자 늑대 중 한 마리가 그녀를 바라보고 이상한 남자가 그녀에게 말한다. 그의 눈을 보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고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고통을 느낀다. 그 이상한 남자는 번개 섬광 기술을 사용해 모두를 베어버린다. 그는 다가와 니나에게 미안하다며 이 일에 끌어들여서 그녀를 잠들게 한다. 그리고 나는 딕시리오 모스케인이다. 하지만 네가 깨어나면 기억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를 돌려보내고 레이펀이 그녀가 의식을 잃은 채 있는 것을 발견한다. 니나는 요정 나무 앞에 서 있던 나를 꿈꾸며 한 남자가 요정 중 한 명을 납치하는 것을 본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 붙잡고 말한다. 그녀를 놓아줘.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네 덕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녀가 요정을 빼앗아 이 요정들은 도시에게 소중한 친구들이라고 말해. 그러자 그는 에너지로 그녀를 공격하고 그녀는 막으려 하지만 날아가 버려. 높은 곳에서 떨어질 뻔해. 그가 그녀의 손을 밟아서 결국 떨어지고 말아. 그녀는 치명상을 입고 요정 여왕이 그녀 앞에 나타나 자신을 희생해 그녀를 치료해주자 니나는 크게 울어. 같은 시각 할리는 레이폰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그때부터 니나는 약함을 죄라고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절대 쉬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해. 동시에 다른 세계에서는 병원에 있는 한 소녀가 의사들의 시체에 둘러싸여 있고 이상한 남자가 나타나 그녀에게 사이가 말한다. 우리는 빨리 도망쳐야 해. 그들은 가는 길에 병사들을 만나고 병사들이 그들을 향해 총을 쏘자 아이언이 총알을 막아내고 제거한다. 그리고 사이가 그에게 총을 주며 내가 너와 함께하기로 결심했으니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내가 널 지킬게 우리 사이의 약속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더 많은 병사들이 나타나 그들을 향해 총을 쏜다. 그들은 호텔로 가는 길에 이상한 소녀와 함께 타고 그녀는 아이언에게 길리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그는 괜찮은가? 그가 그녀에게 모른다고 말해요. 그날은 우리와 사장 사이의 일이었어요. 우리는 빚을 갚고 보너스를 받기 위해 그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데 한숨이 끼어들어. 적들이 우리 뒤에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아이언이 그녀에게 얼마나 앞에 있냐고 묻고 우리는 도착해요. 그녀가 10분이라고 말해요. 펠리는 카페에서 잡지를 위한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나루키가 이 일은 우리에게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걸 들어요. 그래서 펠리가 그들에게 나도 합류하겠다고 말해요. 밤에 폐건물에서 마이파이가 이 건물이 예전에 화학연구소였고 30년 전 실험 중에 큰 사고가 있었다고 말해요. 몇 년 전 부상사고가 있어서 그 장소가 폐쇄되었고 우리는 그에 관한 기사를 쓸어 왔어요. 마이파이는 그녀를 기다리면서 사진을 찍고 있었고 갑자기 그녀의 비명을 듣고 달려가 보니 카메라가 부서져 있었어요. 괴물의 촉수가 나타나 나루키와 마이파이를 잡았지만 펠리는 피했어요. 괴물이 그녀 앞에 나타나자 방쿠가 재빨리 구해주고 검으로 괴물의 팔다리를 베었으며 펠리를 잡아 도망쳤어요.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이런 곳에서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었죠. 그녀는 저건 뭐야? 라고 물었고 그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들은 30년 전에 만들어진 인공 생명체야. 이 생명체들이 오염된 괴물들과 싸우도록 계획된 가디언 플랜이었지. 하지만 반복된 실패로 인해 계획이 취소되었고 캐리어는 이 건물을 철거되어야 한다고 했고 나는 위험한 물질이 있는지 확인하러 왔어. 이전 조사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묻지. 너 혼자 왔니? 그녀는 아니라고 말해 몇 명이 납치됐다고 해서 그는 놀라고 어떻게 괴물이 다가오는 걸 눈치채지 못했냐고 묻자. 그녀가 말해 그땐 텔레파시를 쓰지 않았다고. 그는 그녀에게 빨리 텔레파시 유닛을 사용해서 함께 있던 사람들을 찾아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해. 그리고 그녀는 친구의 위치를 찾아서 그녀와 반자가 가는데 괴물이 그들 앞에 착지해 반자가 공격하고 펠리의 텔레파시, 유니시 레이폰과 니나에게 닿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줘. 그리고 그녀는 계단 위로 올라가고 괴물이 뒤쫓아와 그녀는 무기를 사용해 천장을 쏘아 부수고 거대한 바위가 떨어져 괴물을 다른 세계로 데려가 버려. 아이언이 사이에게 말했어. 나는 고속도로가 우리를 더햄 밖으로 데려가길 바랐어. 그래서 사이가 말했지. 내가 갈게.
그리고 갑자기 무언가에 부딪혔어. 이상한 소녀가 창문을 통해 밖을 보니 어깨와 얼굴이 개인 동물이 있었고 그 동물이 그녀에게 안녕 라마스? 라고 말했어. 그래서 그녀가 슬프다고 말했지. 그래서 아이언이 그녀에게 말했어. 너는 비인간 생물에 대해 몰라. 세계의 본질의 변화가 있었고 이제 비인간 존재들이 있어. 그래서 그녀가 말했지. 네가 말하는 건 우리 황혼지대 안의 균열지대라는 거야? 그래서 그가 말했어. 응. 그래서 그녀가 말했지. 그 얘기 들었어. 그게 일종의 진화라는 거지. 하지만 들판 가장자리만 피하면 사람들에게는 해가 없다고 들었어. 들판. 그리고 우리는 마티온과 선과 함께 레지오스와 레이포니스의 세계로 돌아간다. 갑자기 그들은 거대한 지진을 느끼는데 이는 오염된 괴물들이 도시를 공격하기 때문이다. 해질 무렵 캐리어는 부대원들을 모아 지금 우리가 유충 단계의 생물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니나는 괴물들을 피하기 위해 도시들이 이동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는 도시들이 지상에서만 괴물들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하며 우리가 현재 지하 둥지 위를 여행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 그래서 반자는 태어난 유충 단계 생물들이 배고프다고 말한다. 보통 어미는 자신의 몸으로 새끼를 먹이지만 근처에 쉬운 먹이가 있으면 뒤뚱거리며 다가간다. 무슨 일이야? 그리고 캐리언이 그들에게 마을의 대피 명령을 보냈다고 말한다. 반자는 계속해서 너희가 이제 오염된 짐승들과 싸워 물리칠 주력임을 알린다. 오염된 짐승들이다. 회의가 끝난 후 레이폰이 나타나 니나에게 지금 당장 도망쳐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도망치자고 한다. 헛소리 그만해. 그러자 그가 말한다. 전투 경험 없는 학생들이 그들과 맞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그래서 그녀가 그에게 말하길 네 말은 우리가 자격이 없다는 거야. 그가 그녀에게 말하길 그래? 이건 부대 경기랑 완전히 달라. 이건 자살이야. 그래서 그녀가 말하길 그게 무슨 문제야. 목표가 뭐야? 우리는 중요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이 힘을 가졌어. 도망치는 건 선택지가 아니야. 그래서 그가 말하길 너도 평화를 말하는 거야. 넌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그녀가 그에게 말하길 라이폰 넌 우리와 달라. 그리고 그 강력한 힘이 있다면 왜 내 진짜 힘으로 싸우지 않는 거야? 진짜 힘으로? 지금이 아니면 언제 싸울 건가? 그녀는 그를 떠나 걸어간다. 오염된 괴물들과 싸우러 나갔는데 그들이 엄청 강하고 무기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편 레이포는 혼자 거리에서 걷다가 자신에게 말한다. 싸울 이유가 없다고. 그러다 갑자기 자신이 아끼는 모든 사람들이 떠올라 할리에게 가서 말한다. 이 무기들을 개조할 수 있겠냐고. 밤에 그는 펠리에게 가서 말한다. 내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다고. 그리고 괴물의 서식지로 향하며 말한다. 만약 유충 단계 생물이 나타났다면 그건 어미가 근처에 있다는 뜻이다. 그녀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낼 수 있나요? 하지만 어미가 오면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는 유충들에게 돌진해서 많은 수를 쓸어버립니다. 그 후 그는 유충의 어미에게 가서 그녀를 베어버려서 나머지 유충들이 도시를 공격하다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날 라이퍼는 14중대와의 경기에서 한 번의 슛으로 깃발을 끝내고 니나는 충격을 받고 상대 대장은 그녀에게 신참에게 너무 의존한다고 말합니다. 어디? 그리고 다음날 메시는 라이폰에게서 온 여자친구 리란의 편지를 우편함에서 발견하고 메피와 나루키가 그것을 빼앗고 메피가 말하길 이 우편물은 실은 그랜단 출신이라서 나루키가 전에 들어본 적 있다고 했어요. 그 도시는 많은 무술가를 배출했어요. 메시는 레이폰에게 편지를 주려고 훈련소에 갔지만 너무 수줍어서 말하지 못했고 펠리도 나타나서 레이폰이 안에 있다고 말했어요. 만약 그를 만나고 싶다면 그래서 그녀는 긴장해서 달려가다가 편지를 떨어뜨리고 펠리가 주워요. 그는 들어가서 훈련이 아닌 것을 발견하고 편지를 숨기고 그 후 니나가 들어와서 훈련이 없다고 말해요. 그 후 레이폰과 펠리는 집으로 가고 가는 길에 펠리가 말했어요. 내 오빠가 뭐 좀 비공개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해서 집에 데려갔어요. 캐리온이 와서 레이폰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오늘 늦게 도착했어요. 제가 좀 바빴어요. 경찰서장과 회의 중이라서 라이퍼는 놀라서 그 이유를 묻는다. 그래서 캐리온은 걱정스러운 상황이 있어서 조치를 취했다고 말한다. 배회하는 버스들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말이야. 그런데 내 친구 중 한 명이 경찰에 지원했어. 이름은 나루키였던 것 같아. 동시에 메이셴과 메이피는 정원에서 편지를 찾고 있고 나루키가 합류해서 내가 라이펀에게 이야기할 거라고 말하며 나도 마무리할 일이 있다고 한다. 동시에 캐리어는 라이펀에게 사진을 건네며 사건 이후 도시 외곽 상황을 조사하고자 드론을 보냈다고 말한다. 이 이미지를 포착했어요. 그래서 레이펀이 그들에게 아기 단계에 오염된 짐승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할리는 지금 화학을 공부하며 뇌의 힘을 시험하려고 해요. 그 때문이죠.
맞죠? 그래서 카리온이 그의 추측이 맞다고 말하자 펠리가 카리온에게 묻죠. 레이폰을 다시 사용할 계획이냐고. 그는 그녀에게 줄리는 지금까지 평화로운 도시였지만 어떻게든 많은 오염된 짐승들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게 분명하죠. 레이폰에 의존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세계에서는 짐승들이 카사이 이동수단을 쫓고 있어서 이렌이 지붕 위로 올라가고 사이가 그에게 총을 건네주며 쏘기 시작합니다. 레기오스 세계로 돌아와 레이폰은 걸어가 버스에 올라타며 성숙한 몬스터가 진짜 무서운 존재라고 카리온에게 말했던 때를 떠올린다. 그래서 카리온이 묻는다. 전에 한 마리를 이겨본 적 있어. 그래서 그가 그에게 말했어. 하지만 3명의 팀과 함께였고 나는 죽는 게 두려웠다고. 그의 집 앞에서 그는 네루키를 만나고 그녀는 그에게 누가 무언가를 주었냐고 묻는다. 최근에 그는 아니라고 답한다. 그래서 그들이 집에 들어가자 네루키가 물어요. 경찰서에 좀 도와줄 수 있어? 일자리. 그가 묻는다. 어떻게 도와줄까?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임시 파견 담당관이라는 게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제 상사가 제가 당신을 아는 걸 알고 물어보라고 했어요. 레이폰이 망설이자 그녀는 그에게 당신이 군사예술부서와 소대에 있고 일도 있다고 말하며 바쁘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생각해 보겠다고 말해요. 다음날 메이시는 펠리와 만나서 이야기하려 하고 펠리가 그녀에게 말해요. 그 편지에 대해 이야기할 거면 내가 그에게 줬다고 하고 돌아서요. 그리고 그녀는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생각하며 동시에 레이폰은 훈련 중이고 펠리는 라커룸에 가서 편지를 그의 가방 아래에 넣어요. 가방 아래에. 그리고 레이폰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들어오자 펠리는 떠나고 니나가 레이폰에게 말해요. 오늘 떠날 수 있어요. 잠시 협력 기술 훈련을 취소할게요. 그래서 그녀에게 이유를 말하죠. 나한테 문제가 있나요? 그래서 그녀는 필요 없다고 결심했다고 말하고 그는 가방을 들고 떠나요. 그는 편지를 보지 못했고 그가 떠난 후 니나가 그것을 찾습니다. 레이폰은 나루키와 함께 가서 그들은 보안 책임자인 가를론과 만납니다. 도시 경찰서장인 가를론이 레이폰에게 나루키와 함께 가라고 말하고 그들은 범죄 현장으로 가며 폭발이 일어나고 갱단원들이 도망치려고 하고 경찰과 충돌하지만 레이폰이 쉽게 그들을 물리치고 그런 다음 가를론에게 어떻게 했는지 묻습니다. 범죄자들은 처리할 것이다. 그래서 형사가 그에게 말하길 우리는 그들을 유랑버스에 태워 추방할 것이며 그들의 모든 소유물과 데이터 칩도 몰수할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큰 돈에 팔릴 것이고 그 수익은 줄리의 이익을 위해 기부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네루키에게 오늘 일이 매우 잘 되었다고 말하며 며칠 내로 시 경찰로부터 고용 통지서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날 니나가 레이폰에게 편지를 주고 떠나고 할리가 레이폰에게 전화해서 지금 내게 올 수 있냐고 묻는다. 그가 그에게 가자 새 무기를 보여주며 사용할 수 있겠냐고 묻는다. 그래서 레이폰은 그것을 시험해보고 정말 강력하다는 것을 알게 되며 펠리가 들어온다. 할리에게 내가 영무실로 돌아가서 데이터를 입력하겠다고 말하고 동시에 샤넷은 그곳으로 가는 길이고 펠리도 할리와 레이폰에게 말한다. 내 형이 이 일은 최대한 비밀로 해야 한다고 했어. 샤넷은 나무 뒤에 숨으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려고 한다. 그 후 레이폰은 네루키와 함께 훈련장에 가서 그녀가 그를 치려고 하지만 그는 강하게 그녀를 내리찍는 동작을 하고 훈련장에 있던 모두가 놀란다. 네루키는 니다가 달라진 행동을 하는 것을 눈치채고 레이폰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다. 그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그래서 그는 너도 눈치챘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 대해 이야기한다. 나는 그녀가 한밤중에 혼자 어디론가 가는 걸 봤고 레이폰은 놀라서 밤에 그녀를 따라갔어.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혼자 훈련하고 있었고 그래서 레이폰이 말했어. 이건 미친 짓이야. 그녀는 너무 무리하고 있어. 그래서 네루키가 말했어. 나는 그녀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 같아. 아마도 네가 너무 강해서 그런 것 같아. 레이폰. 그리고 너가 도시경찰일에서 나를 도와줬을 때도 그 생각이 들었어. 나는 네 옆에서 싸울 수 없다는 걸 느꼈고 슬프고 답답했어. 그리고 니나가 쓰러지고 의식을 잃었어. 그들은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가고 의사가 레이폰에게 말했어. 니나는 과도하게 혈관을 사용했어. K혈관을. 침술로 기의 흐름을 안정시켰지만 그녀는 당분간 움직일 수 없을 거야. 그리고 의사가 떠나고 펠리가 나타나 라이폰에게 이게 조사 결과라고 말해. 봉투 안에서 그는 거대한 곤충 사진을 발견하고 펠리는 내 동생이 네가 오늘 밤 움직이길 바란다고 말해. 그가 이해했다고 말하지. 니나는 깨어나고 라이폰은 그녀에게 힘을 너무 무리하게 썼다고 말해.
그녀는 자신이 한심하다고 말하고 그는 어떤 것들은 죽음의 문턱에 서야만 볼 수 있다고 말해. 그녀는 처음에는 내가 충분히 강하면 모든 게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 후 네가 강하니까 욕심이 생겼다고 말해. 내 힘을 보는 게 두려웠다고. 그는 지금 네가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말해. 내 힘 자세로? 그 혼란은 불필요한 움직임이 너무 많다는 의미야. 힘 자세는 기본 중 하나야. 그러니까 먼저 네가 인간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해. 오리아섬 나는 1인 전투에 훈련받았기 때문에 팀 전투에는 약해. 그러니 나를 이끌어줘. 우리가 가장 강한 부대가 되든 아니든 그건 내 몫이야. 그러니 포기하지 마. 밤에 라이폰이 곤충의 위치에 도착해서 펠리에게 말했어. 그것은 4단계 또는 5단계이고 반성장 상태이며 지금이 그것을 제거할 기회라고 활동하지 않을 때 말이야. 갑자기 곤충이 고치를 깨뜨리고 라이폰은 그것이 피부를 벗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어. 먹이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이제 저기 첫 번째 성체 형태가 되었다. 그와 동시에 샤넷이 니나의 병실에 들어와 무기를 꺼내 할리의 목에 겨누며 모두가 각자의 비밀이 있다며 너와 펠리 사이의 비밀은 뭐냐고 묻는다. 너와 펠리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지? 너는 레이폰을 이용해 무엇을 하려는 거야? 그와 동시에 레이폰은 벌레의 등에 올라타 한쪽 날개를 잘라내고 벌레는 그를 등에 태우고 던져버린다. 펠리는 주엘니가 방향을 바꿔 아주 빠르게 멀어지고 있으니 지금 당장 도시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못 가라고 말한다. 성체가 되면 벌레들은 훨씬 더 빠르게 날 수 있어서 그들이 나를 쫓을 거라고. 그리고 다시 벌레를 공격하지만 무기의 일부가 부러진다. 그리고 벌레가 그를 다시 등에서 떨어뜨린다. 갑자기 샤넷이 니나와 함께 나타나 괴물에게 에너지 탄환을 쏜다. 그래서 레이폰은 기회를 잡아 공격하러 뛰어든다. 하지만 그는 떨어지고 샤넷이 오토바이에서 그를 받아낸다. 그리고 그들은 괴물을 가장 가까운 협곡으로 유인하고 샤넷이 바위를 쏘아 괴물 위로 떨어뜨린다. 레이폰은 괴물 위로 뛰어올라 그것을 파괴한다. 동시에 리레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고 사바리스가 그녀 뒤에 나타난다. 그는 미안하다고 말하며 너와 논의할 일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은 옥상으로 이동한다. 사바리스는 린텐스에게 이것이 민감한 문제라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더 신중해야 한다고. 동시에 소대 전투에서 펠리가 적이 온다고 알립니다. 앞과 뒤에서 한 명씩 오니 니나는 레이폰에게 이 상황을 맡기겠다고 말합니다. 나머지는 계획대로 진행하라고 하고 반자는 전화로 캐리언에게 적들이 지금 매우 조직적이고 강하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캐리언은 겉으로만 본다면 맞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기 레이폰 앞에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고르니오 러켄스입니다. 그래서 반자는 캐리언에게 알겠다고 말합니다. 러켄스는 레이폰처럼 그랜단 출신이고 캐리언은 그렇다고 답합니다. 그는 사바리스의 남동생이며 과거 때문에 원한이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고르니오는 흙 기술로 공격하지만 레이폰은 피하고 부숩니다. 바위들 사이로 또 다른 적인 샨테가 나타나서 레이폰에게 파이어볼을 쏘아요. 그래서 레이폰은 사이클론 기술을 사용해 그것을 막고 그녀를 날려버립니다. 멀리. 그녀는 다시 무기를 들고 레이폰에게 돌진하지만 그는 그녀 앞에서 사라지고 고르니오 뒤에 나타나서 분신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고르니오는 진짜를 드러내는 기술을 사용하고 샨테가 그를 공격하지만 샤넷이 그녀 앞에 총을 쏘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니나는 그들의 깃발을 잡아 경기를 이기지만 레이폰은 매우 속상해합니다. 밤에 레이폰은 일을 하러 가고 그와 니나는 캐리언에게 소환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사무실로 가서 고르니오와 샨테가 거기 있는 것을 발견하고 캐리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오염된 괴물들이 다시 나타났어요.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 순간 리레는 린턴이 말했던 것을 생각하며 걷고 있어요. 그는 그녀에게 목표가 되고 있다고 말했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지켜줄 것이라고 했어요. 그녀는 누구에게 목표가 되었냐고 묻자 그는 그건 묻지 마 라고 대답했어요. 질문하지 마. 같은 시간 17중 대는 출발 준비를 하고 있고 도시로 도착했을 때 모든 곤충들이 움직이지 않고 얼어붙어 있어요. 니나는 충격을 받고 이곳이 간데리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2년 전에 그들과 싸웠어요. 샤넷이 말하길 그들이 즈엘네를 이긴 후에라고 하더군요. 곤충들에게 큰 타격을 입었기에 니나는 그들에게 패배한 도시를 말해준다. 즈엘네가 이렇게 끝나서는 안 돼. 그래서 레이퍼는 오염된 짐승과 마주할 때는 다르다고 말해 설령 도시 전투에서 이기더라도 아무리 강해도 그리고 니나는 달리고 레이폰이 그녀를 쫓아가고 그녀는 도시에서 벌어진 전투를 떠올리며 깃발 앞에 서서 레이폰에게 묻는다. 승리가 너에게 무슨 의미냐고. 그래서 그는 말한다. 지금까지 살아남은 건 나 자신과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을 위해서라고.
그리고 갑자기 벌레 하나가 그들 쪽으로 떨어지고 레이폰이 니나를 구한다. 그리고 고르뇨가 나타나 레이폰에게 말한다. 그래서 네가 군사예술가의 자존심 없이 계속 싸울 수 있었고 이름을 더럽힌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구나. 청검에 대해 니나는 놀라고. 그래서 고르니오는 자신이 청검 수령자였을 때 자신의 이름에 5점을 남겼다고 말한다. 지하 경기 참가자가 그에게 돈을 제안했고 그래서 그는 그랜덴에서 추방당했다. 한편 리렌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왜 다시 고아원을 방문하지 않느냐고 말하고 그녀는 왜 그래야 하냐고 묻는다. 그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며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거기 좋은 친구들이 있고 내가 그들과 이야기해 줄 수 있다고 하자 그녀는 그에게 말한다. 너는 레이폰 사건 때문에 보호소를 떠났고 나도 함께 있어서 그랬어. 그를 위해서 그 차이를 분명히 하고 싶어. 갑자기 이상한 무언가가 다가오는 걸 느끼고 무기를 잡아. 그 존재가 사라지자 리렌이 그게 뭐였냐고 묻지. 그는 모른다면서도 어디선가 그 느낌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말해. 동시에 구르니오는 니나와 단둘이 있어서 그녀가 그에게 묻습니다.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건가요? 용서할 수 없다고. 그리고 레이폰이 청검 수령 때 불법 활동에 관여했다는 게 사실이냐고. 날개 수신기여. 그는 그게 개인적인 원한일 뿐이라고 말해. 하드는 그가 지하 경기들에 참가했다는 진실을 숨겼어. 시나드는 라이폰과 펠리와 함께 있으며 여기서도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라이폰이 말한다. 만약 오염된 괴물들이 위에서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사람들은 분명히 아래로 도망쳤을 거라고. 사람들은 아래로 도망쳤을 거야. 아래 구역을 수색하는 게 더 쉬울 거야. 그래서 펠리가 말한다. 그런데 이상해 저기 살아있는 것도 없고 시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시나드가 말한다. 아마 괴물들이 다 먹었을 거야. 그래도 라이폰은 말한다. 설령 그렇다 해도 흔적은 남아있었을 거야. 그때 니나가 들어와서 라이폰에게 잠깐 이리 오라고 말한다. 밤에 리렌이 방에 있는데 세놀라가 뒤에 나타나 리렌이 깜짝 놀라고 갑자기 불이 꺼지고 창문이 깨지자 리렌은 확인하러 달려간다. 그의 아버지 그리고 세놀라는 사바리스에게 부른다. 그가 나타나자 그녀는 말한다. 내가 그를 내게 맡기겠다. 같은 시간에 니나는 레이폰에게 왜 지하 경기 참가했냐고 묻는다. 그는 말한다. 고아원에서 살아남기 위해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말한다. 네가 살기 위해 뭐든 할 거라는 거군. 그는 말한다. 그게 잘못됐나요? 생존을 위해 해보지 않은 게 있나요? 그녀는 말한다. 그건 받아들일 수 없어. 내 사고방식은 잘못됐어. 그래서 그는 말한다. 내 생각엔 내 사고방식은 고아원 친구들과 똑같아. 한 사람을 제외하고. 동시에 리렌은 아버지 집에 도착해 벽이 부서진 것을 발견하고 아버지는 무기를 들고 무서운 괴물 앞에 서 있다. 괴물을 바라보던 그녀는 레이폰이 청엄대회에서 지하들을 상대로 싸워 그의 팔을 잘랐던 때를 떠올린다. 괴물은 레이폰의 이름을 반복하며 리렌에게 돌진하지만 아버지는 검으로 주먹을 맞고 그녀에게 도망치라고 말한다. 그리고 금속 조각을 잡아 괴물의 다리에 찔러 넣는다. 갑자기 괴물이 숨을 깊게 들이쉬자 리렌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지금 귀를 막으라고 말한다. 괴물은 에너지로 가득 찬 비명을 지르고 아버지는 검으로 막으려 하지만 검이 부러지고 그는 기절한다. 그때 세놀라가 나타난다. 빛나는 짐승 형태로 괴물이 도망가고 세놀라는 리렌을 재우고 카나리스에게 부르며 나타나서 사바리스가 어디 있냐고 묻자 그녀는 알려주고 세놀라는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하라고 말한다. 그 순간 사바리스는 괴물을 저지하고 괴물은 그에게 소리치지만 그 외침은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바리스는 철사로 그를 제압하며 네가 레이폰에게 진 것에 아직도 화가 났구나. 여기서 널 죽이고 내 고통을 끝내겠다라고 말한다. 그러자 괴물이 말한다. 왜 내가 레이폰에게 졌지? 그때는 어렸는데 나에게 하늘의 검을 빼앗은 아이였는데. 사바리스는 그에게 네가 약해서 그렇다고 말하며 실을 더 꽉 조여서 지하드를 유발한다. 그 코우 클론 기술을 사용해 강하게 주먹을 날린다. 같은 시간 레이폰은 혼자 서 있고 펠리가 들어와서 그에게 혹시 우리에게 숨기고 있는 게 있나요? 라고 묻는다. 그는 아니라고 말하자 그녀는 그를 때리고 말한다.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리렌이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고 니나가 들어와서 레이폰에게 말한다. 네 사고방식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아직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같은 소대가 될 수 없어요. 같은 소대가 될 수 없어요. 다음 날 펠리가 팀에게 신호가 잡혔다고 말한다. 생명체의 신호이고 소음이 매우 심하다. 내가 가까이 가서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 구르뇨가 말한다. 만약 에스페르가 그것을 식별하지 못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탐사를 하러 가야 한다. 그래서
레이폰은 미지의 것 쪽으로 가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말한다. 우리는 에스퍼를 더 열심히 사용해야 해. 그 생명체가 오염된 짐승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캡틴 구르뇨와 동의한다고 말했어. 그들은 생명체의 장소로 가는 길에 펠리가 레이폰에게 물었어. 그녀가 말한 후에 그에게 선장과 이야기했나요? 그는 아니라고 말했어. 그건 도움이 되지 않아. 모든 사실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에게 다른 방법이 없었냐고 물었어. 그는 기억했어. 가하드가 그에게 말했던 것이 바로 그거야. 너는 지하 경기에서 확실한 증거라고 말했었고 더 많은 게 있어. 누군가 알게 되면 너의 천국의 검이 박탈되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신뢰하지 않게 될 거야. 너는 무너지겠지. 그러니 적어도 너의 품위를 지켜라. 하늘의 검수련자여. 내일 대회야. 내 행동에 따라 이미지를 지우겠다. 알겠지? 다음날 레이폰이 가하드의 팔을 자르고 이기자 세놀라는 명령한다. 군인들에게 레이폰을 체포하라고. 군사예술가와 염력사는 위험하니까.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녀는 페리에게 우리 도지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말한다. 그를 데려가라. 그래서 그녀는 묻는다. 고르니오는 이 일에 대해 알고 있나요? 그녀는 아니라고 말한다. 그가 아는 건 내가 가하드, 그의 제자를 다치게 했다는 것뿐이고 그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더 알아보자. 그들은 무덤이 가득한 곳에 도착하고 니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들은 괴물의 공격 중에 어떻게 묻혔을까? 펠리가 남서쪽에서 생명신호가 온다고 말하자 레이폰은 그 방향으로 달려가고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 빛나는 괴물을 발견한다. 괴물은 레이폰에게 묻는다. 너는 이 차원에서 왔니? 그리고 레이폰의 몸이 얼어붙는다. 괴물은 말한다. 나는 미친 분노와 타오르는 반란의 영혼이다. 나의 새로운 자아는 새로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주인이 필요하다. 나는 주인의 적들을 순수한 죄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레이폰이 묻는다. 당신은 누구죠? 그는 그에게 네가 다루는 것은 너 자신뿐이라고 말한다. 나는 도구일 뿐이야. 나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자를 수는 없어. 그래서 레이폰은 무기를 잡고 그를 공격하고 괴물은 잘했다고 말하며 사라진다. 니나와 다른 사람들이 도착하고 레이폰은 펠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레이폰은 고르니오에게 샨타이는 어디 있냐고 묻는다. 고르니오는 그녀를 확인하러 달려가고 레이폰은 펠리와 샨타이를 찾으러 간다. 그리고 샨타이가 나타나 그를 공격하지만 그는 그녀의 공격을 피하고 그녀에게 멈추라고 말한다. 그만하라고. 우리 주변에는 셀레늄이 있고 만약 그것이 불이 붙으면 우리 모두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그를 무시하고 다시 공격하니까 그는 그녀의 무기를 잡고 어디 있냐고 묻는다. 펠리야. 그녀는 자신이 성가신 소녀라고 말하며 다시 공격하니까 그는 그녀의 무기를 철사로 묶고 던진다. 그것이 셀레늄 탱크를 마치고 그녀는 발톱으로 그를 베려고 한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벽에 내리쳐서 밀쳐내고 고르뇨가 나타나서 그녀에게 말한다. 멈춰 샨타이. 나는 그를 죽이고 싶지 않아. 그저 그가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을 뿐이야. 그리고 갑자기 탱크가 폭발하고 급히 고르니오가 샨타이와 레이폰을 보호하고 레이폰은 사이클론을 사용해 폭발을 막는다. 폭발을 막으며 같은 시간에 펠리가 나타나고 샤른드가 그녀에게 묻는다. 괜찮아? 그녀는 그에게 구르니오 나를 구해줘 라고 말하고 서머원 니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다. 레이폰에게 말하는 이상한 짐승과 그리고 늑대 가면을 쓴 무리와 마주친다. 그들이 그것을 쫓고 있다. 동시에 레이폰은 무기를 꺼내고 구르니오가 상관없어 라고 말하지만 샨테이는 신경 쓰고 레이폰은 와이어를 천장 쪽으로 쏘며 말한다. 가하드를 처리했어. 아마 실수였겠지. 하지만 널 죽이진 않을 거야. 그래서 구르니오가 말한다. 그럼 내 분노는 어쩌지? 내 죗값을 어떻게 치르게 할 수 있겠어? 레이폰이 말한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야. 그는 그와 샨테이를 데리고 그곳을 떠난다. 동시에 이상한 짐승이 셀리의 전자요정 앞에 서 있다. 다른 세계에서는 두 대의 차가 나타나 사이를 쫓기 시작하고 아이언이 그들을 향해 총을 쏜다. 그러자 갑자기 사이가 다리가 부서지고 비틀리기 때문에 빠르게 멈춘다. 그리고 우리 세계로 돌아와서 다음날 17소대가 식당에 있다. 10소대 대장대인 데브가 들어와서 샤니드에게 얘가 떠난 후 우리가 더 조직적인 팀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샤니드는 그 말을 듣고 기쁘다고 대답한다. 그렇다니 다행이야. 신하는 잘 지내니. 데이는 우리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니 함부로 우리 이름을 꺼내지 말라고 말한다. 조심해라. 다음 경기는 너 샤르니드와의 경기야. 네가 10연대에 절대 속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게. 그리고 그는 떠난다. 그 후 펠리와 레이폰이 문에서 나루키를 만나고 그녀가 말한다. 레이폰 빨리 나와줄 수 있어.
나와 함께 빨리 와줄래? 그리고 그녀는 그를 범죄 현장으로 데려가고 경찰관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신고를 받았는데 가짜 학생이 과부하 부스터를 거래하고 있었기에 라이폰이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속기요? 그가 그렇다고 했어요. 이것들을 사용하면 정신적, 신체적 능력이 향상되고 부작용도 있는데 그래서 레이폰이 말한다. 하지만 법으로 사용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그는 곧 도시간 경기가 시작될 거라는 소문이 있어서 아마 우리처럼 약한 도시가 원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말해. 그들 중 10명이 있는데 보고에 따르면 군사예술가는 없대. 그래서 라이폰이 아니라고 말하자 있다고 해서 그는 충격을 받고 그들이 숨기고 있었다고 의심했던 거라고 말해. 그래서 라이폰은 아니라고 말해 그들이 우리를 도발하려는 거라고. 갑자기 건물에서 폭발이 일어나 라이폰이 달려가 연기를 걷어내고 범인 중 한 명을 발견해 그가 칼을 들고 라이폰에게 달려들지만 라이폰이 맞고 범인은 도망가고 라이폰은 재빨리 쫓아가. 동시에 샤니드는 폭발을 보고 라이폰이 달려가는 것을 봐서 그는 범죄 현장으로 향한다. 반대편에서는 니나도 이를 알아차리고 그곳으로 달려가지만 범죄자 중 한 명이 그녀에게 화살을 쏘아 막는다. 다른 세계에서는 다리 양쪽이 서로 접히며 사이에 차를 가두고 이상한 얼굴들이 나타나 라미즈라는 이름을 반복해서 부른다. 그래서 사이가 말한다. 다른 길을 추천한다고. 대체 경로를 제안합니다. 들어갈 준비가 됐어요. 아이언이 밝게 빛나는 총알을 발사하고 얼굴들이 비명을 지르며 그들을 둘러싼 장벽이 사라지고 그들은 길을 계속 간다. 다시 돌아와서 라이폰이 범죄자를 공격하지만 그는 공격을 피하고 방역한다. 리폰이 막아서 범죄자는 계속 공격하고 리폰이 묻는다. 그랜드란의 무술가인가요? 그가 이름이 하야라고 말하자 리폰은 그 문신이 살롱반, 용병단의 상징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그는 맞다고 말하며 3대째 지도자라고 한다. 리폰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냐고 묻는다. 그는 하이카조쿠가 무엇이든 간에 공격하며 리폰은 계속 피한다. 그의 공격을 피하면서 하야가 말한다. 너는 하늘의 검을 잃었을 때 실력을 잃었니? 그러니? 계속 싸우다가 리폰의 무기가 부러지고 리폰이 주먹으로 때려서 그를 건물 옥상에서 떨어뜨리고 K에너지 폭발을 쏘며 뛰어간다. 그때 그의 동료가 나타나 레이폰에게 화살을 쏘지만 레이폰이 막아내고 주위를 둘러보니 그들은 사라져 있었다. 다음날 고르니오가 방에 들어가 하야를 발견하고 샨테는 방 안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눈치챈다. 그래서 하야가 이제 나와도 돼 민파라고 말하자 그의 동료가 나타나 그들에게 화를 겨눈다. 같은 시각 리렌과 그녀의 아버지는 알시라, 여왕을 찾아가고 세놀라는 아버지께 상처는 좀 나으셨냐고 묻는다. 그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모두 폐하 덕분이라며 여왕은 치료비로 지불한 돈의 2배도 그녀의 도움에 비하면 부족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리렌에게 레이폰이 살아있냐고 묻는다. 그래? 그래서 리렌이 그녀에게 응이라고 말했어. 그는 지금 쥘리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어. 그래서 그녀에게 그가 합격한 게 깜짝 놀랄 일이었다고 말했어. 입학시험에 합격했거든. 그가 공부에 대해 뭐라고 말했어. 그래서 리렌이 응이라고 말했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다고 했어. 그래서 알시라가 그녀에게 묻지 뭔가 걱정되는 게 있어. 그녀가 응이라고 말했어. 라이폰이 언젠가 돌아올 수 있을까? 그녀는 그녀에게 돌아오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말했어.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든 말든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그녀가 아버지에게 묻는다. 새하든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고 있지 맞지? 그는 그렇다고 말하고 그녀는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한다. 같은 시간에 하야는 그의 파트너에게 좋은 귀족이 되려면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고르니오는 그에게 누구냐고 묻는다. 너는 살론방가이드의 용병단 출신이냐? 그는 나는 3번이고 이쪽은 민파라고 말한다. 그래서 고르니오는 너희가 이 도시에 온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 그는 우리가 여기 온 건 아무것도 하러 온 게 아니라고 말한다. 당신의 협력을 원해서 찾아왔어요. 당신은 그랜단의 상류층 출신이니 살롱반갱의 비밀스러운 기원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살롱반 갱 말이에요. 언젠가 하이카조쿠를 만나게 될 거라고 하는데 그건 그냥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말을 믿지 않는 거군요.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웃 도시에서 목격됐고 저도 찾아봤지만 못 찾았어요. 그래서 샨테가 하이카조쿠가 뭐냐고 물었죠. 하야가 그녀에게 그건 통제할 수 없는 힘이고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했어요. 도시가 파괴된 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도시의 정령이라고 하니 고르뇨가 플래툰 17의 텔레파스가 뭔가를 감지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민파는 화살을 내리고 하야는 네가 말하는 텔레파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 그때 라메시는 호텔에 있고 사이와 이리는 잠들어 있다. 라메시는 누군가와 앉아있으면서 네가 도시를 여행하는 검사라고 말한다. 맞지? 나와 자일로 씨에게 뭘 원하냐고 묻는다. 그는 나와 거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한다. 우리는 너를 보호하고 그는 칼파 가문과 관련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준다. 그래서 그녀가 누구냐고 묻는다. 그는 자일로 씨가 알려줄 거라고 말한다. 지금 그를 만나길 원한다고 한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괜찮다고 말하지만 나 전화 좀 해야겠어. 그 순간 나라키가 레이폰과 니나와 함께 라커룸에 들어와서 말한다. 대통령에게서 메시지가 있어. 수사 후 범인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걸 발견했고 도움이 필요해. 그 순간 펠리가 역에 있고 민파와 하야가 나타나서 펠리가 무기를 꺼내고 캐리언이 기체에서 내리며 말한다. 그래서 펠리가 그에게 묻는다. 그 순간 레이폰은 플래툰 샘을 보고 나라키가 말했던 말을 기억한다. 그래서 너희를 체포하라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과부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몰 때 레이폰은 계속 다인을 지켜보고 있고 집으로 가던 중 심한 통증을 느껴 벽에 기대어 선다. 그때 니나가 나타나서 말한다. 과부하 사용을 멈춰야 해. 시 경찰이 너를 의심하고 있지만 아직 돌아설 시간은 남아있어. 하지만 증거가 나오면 이미 늦을 거야. 그래서 그가 말한다. 내가 과부하를 멈추면 그럼 어떻게 되지? 그러자 니나가 말한다. 너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거야. 그래서 그는 말한다. 나는 군사예술 책임자 아래 일중대를 물리쳐야 해. 그래야 내 계획을 계속할 수 있어. 계속하려면. 그래서 그녀가 말하길 명예 없이 힘만 키운다면 어떻게 내 계획이 옳다는 걸 증명할 거냐고 해. 맞냐고? 그는 말하길 내 꿈을 망친 네가 옳고 그름을 운운하지 말라고 해. 꿈을. 네가 그 추잡한 방법으로 샤넷을 데려갔으면서 이제 와서 이러는 거냐. 내 하고 싶은 대로 해. 경찰에 가서 말해봐. 난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 이 도시를 지킬 거야. 그리고 샤넷에게도 그가 없어도 맹세를 지킬 거라고 전해줘. 다음날 니나는 나루키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말해. 다인과 그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나루키가 화를 내며 그녀에게 말해 무슨 생각이었냐고. 네가 그에게 정보를 주고 도망칠 기회를 준 거야. 그러자 그녀가 말하길 잠깐만 다인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서 그와 얘기할 필요가 있었어. 과부하. 플래툰 17을 만들기 전에 다른 부대에 있었을 때 말이야. 플래툰 10은 매우 강했어. 하지만 토너먼트에서 샤넷이 부대를 떠나면서 붕괴가 일어났지. 그리고 다인은 너무 화가 나서 샤넷에게 결투를 신청했어. 샤넷은 싸우지도 않고 다인에게 한 발도 쏘지 않았어. 그 후 내가 그에게 가서 새 부대를 만들고 싶은데 도와줄 거냐고 물었어. 나요? 그리고 다인은 내가 샤넷을 그들한테서 훔쳤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루키는 이야기가 어떻든 간에 내가 반드시 회장님께 말해야 한다고 그녀에게 말해. 그 다음 그들은 캐리언에게 가고 그는 레이폰에게 그들을 제압할 수 있냐고 묻지. 그때 갑자기 하야가 들어와서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말해. 사이아르텐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할 수 있어. 특히 그가 전직 청검 수령자였으니까. 그래서 레이폰이 무기를 뽑으려 하자 니나가 그를 막고 캐리언은 하야에게 내가 너를 부른 건 레이폰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지 싸움을 시작하자고 한 게 아니라고 말해. 그래서 하야가 레이폰에게 헤이키조쿠를 본 적 있냐고 묻지. 파괴된 이웃도시에서 마치 이 세상 밖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 존재는 전혀 안전하지 않아서 제가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레이폰은 도시에서 본 빛나는 짐승을 기억합니다. 다음날 경기 전에 샤넷은 팀에게 말합니다. 신하를 내게 맡길 수 있겠니? 라고요. 그러자 니나는 그에게 말합니다. 잠깐 샤넷, 우리는 아직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묻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나? 우리 셋은 직접 주얼리를 지키겠다고 맹세했지만 알다시피 그때 우리의 우정은 반쯤 깨졌고 차라리 완전히 깨졌으면 더 나았을 거예요. 였습니다. 내가 그 인연을 반쯤 끊었고 신하는 그걸 고치려고 했어. 그래서 이번엔 내가 확실히 끝낼 거야. 그래서 레이폰이 그에게 상황을 이해했다고 말해. 경기가 시작되고 다인이 함정을 부수고 샤넷이 신하의 길을 막아. 그래서 신하가 그를 공격하고 그는 신에게 총을 쏘지만 빗나가고 둘이 충돌해서 그의 총이 손에서 날아가 버려. 동시에 사이가 깨어나서 아이언에게 적들이 도착했다고 말해. 그래서 감찰관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해. 나는 현지 가문과 협정을 맺었는데 아이언이 갤로샤가 뭔가 큰 걸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해. 그리고 사이에게 요새를 지키라고 하고 자기는 싸우러 가겠다고 해. 그리고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녀가 그에게 무기를 건네줘. 그 순간 레이폰은 다인 주변에 엄청난 힘의 기운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소용돌이 기술을 사용하여 주변의 병사들을 모두 날려버리고 다인은 사슬로 공격하지만 레이퍼는 피하며 에너지 바늘을 쏘고 말한다. 무리하지 마. 잘못하면 너의 동굴 정맥이 붕괴되고 다인은 통제력을 잃으며 헤이키조쿠가 그 위에 나타난다. 펠리는 하야가 강한 자에게 불운을 가져온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며 전쟁의 기운에 민감하다고 전해지고 그래서 경기 중에 그것의 존재를 느끼면 나에게 알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도시에서도 잃어버린 도시처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펠리가 하야에게 네가 우리를 속였다고 강력한 것을 넘어설 거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어. 군인 화가 헤이키조쿠가 레이폰을 공격하지만 그는 촉수를 피하고 하야가 그의 남자들이 대인을 제압하고 하야는 레이폰에게 우리가 숙주를 잡았으니 이제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헤이키족을 쉽게 사로잡다. 다행히도 그가 학원 도시에 왔어. 그들이 강한 의지를 가졌어도 경험이나 진짜 힘이 없어서 헤이키조쿠의 힘을 완전히 사용할 수 없을 거야. 헤이키조쿠의 힘을 완전히. 그래서 레이폰이 묻지 그를 그랜단으로 데려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야는 그랜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네가 상관할 바 아니라고 말해. 네가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거기로 돌아가야 해. 니나가 나타나서 우리가 다인 데려가는 걸 못하게 할 거라고 말해. 분명히 뭔가 잘못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 학교 친구야. 그래서 하야가 말하지 너는 살롱반. 그룹을 적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리폰이 칼을 뽑자 하야도 마찬가지야. 니나는 펠리에게 사장님과 연결해 달라고 하고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냐고 묻는다. 이 일이 일어날 줄 알았냐고. 그는 그녀에게 히이키조쿠를 어떻게 잡았는지 몰랐다고 말하며 물론 그들이 다인을 데려가는 걸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에게 묻는다. 우리가 어떻게든 히이키조쿠를 다인과 분리할 수 없을까? 그녀가 그에게 헤이키족이 왜 다인을 선택했는지 모르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펠리가 내가 안다고 말한다. 나는 헤이키조쿠가 누군가에게 빙의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게 의지의 강도라고 믿어. 그리고 그 존재는 파괴된 도시의 정령이니 그 의지는 도시를 보호하는 것이고 그 점이 선택된 사람과 맞아떨어진 거야. 내 생각에 그가 레이폰에게 패배한 후 극한 상태에 빠진 것도 그 순간 그의 의지가 강해졌기 때문인 것 같아. 그래서 캐리언이 말하길 그들을 떼어놓으려면 그의 마음을 다시 꺾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한다. 그래서 샤나드가 이건 나랑 시인에게 맡겨라 라고 말한다. 민파는 그들을 가로막고 화살을 쏘고 동시에 레이폰과 하야가 격돌한다. 라이폰은 얼굴에 상처를 입고 하야의 검은 부러지며 그는 피를 토한다. 그와 동시에 샤르나드는 민파를 쏘아 나무에서 떨어뜨리고 니나는 시나를 화살에서 구한다. 시나는 다인에게 가서 끝났다고 말하며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고 한다.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맡긴다면 그것이 우리의 맹세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다인은 울고 헤이키조카는 그에게서 떨어진다. 해질 무렵 니나는 팀에게 다음 경기가 군사예술 책임자인 밴드가 이끄는 1중대와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현재 17중대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그들을 이길 큰 기회가 있으니 훈련 캠프를 열고 싶다고 한다. 경기를 준비해. 그들은 캠프로 가고 니나는 레이폰에게 너는 우리 넷을 상대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해.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니나는 나루키에게 네가 함정이 돼 라고 하고 샤나드에게는 시간을 끌어봐, 펠리에게는 지원해줘 라고 해. 레이폰은 엄청난 속도로 돌진해서 나루키 뒤에 나타나 다리 힘이 부족해 라고 말하고 다시 사라졌다가 옆에 나타나 그녀를 붙잡아 던져버려. 그리고 곧장 니나에게 달려가는데 샤나드가 총알로 공격하려 하지만 레이폰은 전부 피하고 니나 앞에 멈춰서 그때 나루키가 달려드는데 레이폰은 순식간에 그녀에게 다가가 뒤집어버리고 다시 니나 앞에 번개처럼 돌아와 이렇게 그들을 모두 이겨. 일몰 때 카나리스는 알실에게 말한다. 우리가 그린단에 데려가야 한다고. 헤키조쿠를 찾았으니 12명의 완전한 부대가 없기 때문에 천공의 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알시라는 레이폰이 천공의 검을 받았을 때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를 보내는 게 실수였나?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우리가 군사예술가와 엑스터들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란 걸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해라 고 말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그래서 카나리스는 그녀에게 말하고 싶은 게 더 있다고 하며 알시라에게 사진을 건네며 묻는다. 왜 그린다니? 가드의 공격 당시 릴린 앞에 나타났나 오염된 짐승이 있었기 때문인가? 그런데 너는 그랜단보다 먼저 그 짐승을 물리칠 수 있었어. 어쨌든 그랜단이 방패처럼 나타나서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았고 나는 조사했어. 그래서 알시라가 카나리스를 목을 잡고 말했지 네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건 이해하지만 내 임무는 잘 준비하는 거야.
가끔 그게 내 기분을 망치기도 해. 네가 천상의 검수련자라고 해서 내가 널 죽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야. 그리고 그녀는 풀어주며 말했어. 다음번에는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그 순간 아이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서 람무스에게 묻지. 카버 가문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니? 그녀는 그에게 말해. 여기 힌드시티의 중심이고 가장 큰 가문 중 하나의 통제에 있다고. 전쟁이 일어나면 칼바스는 확실히 파괴될 거라고. 자일로 씨는 어디에 있지? 지금 당장 그를 보고 싶어? 그리고 아이언은 문 하나를 부수고 총을 겨누며 말하지. 네가 나오지 않아도 상관없어. 침대에서 죽게 될 테니까. 네가 나오지 않으면 침대에서 죽을 거야. 밤에 레이포는 방 문 앞에서 편지를 발견하고 집을 나서서 마치온을 만나. 그녀는 그에게 말하지. 너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왜 그랜단을 떠났니? 그리고 너는 헤븐스 블레이드 수령자였지. 맞아. 맞지. 그는 그녀에게 그래라고 말한다. 내가 지하 경기장에 참가한 후 그랜단에서 퇴학당했고 그때 그 여왕이 말했지. 군사 예술가와 엑스퍼들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란 걸 사람들이 알면 안 된다고. 그때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지만 하늘의 검을 받는 자의 힘은 무서운 것이었어. 다른 군사 예술가들과 비교해도. 그 괴물들은 보통 군사 예술가의 윤리 없이 살아가며 만약 그 진실이 공개되면 큰 공포를 불러일으킬 거야. 그래서 그 여왕은 나를 그랜단에서 추방했지. 죽이지 않고 오직 자비로. 나는 괴물이니까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없어. 그래서 메이션이 울면서 그를 안아주며 난 네가 무섭지 않아 라고 말하고 갑자기 그들이 서 있던 다리가 무너지고 레이포는 메이션을 안고 달려가요. 그리고 다리가 계속 무너지자 레이포는 피하려 하지만 바위들이 그에게 떨어지고 펠리의 부대가 도착하자 레이포는 네가 찾았구나 라고 말하며 의식을 잃어요. 그는 의식을 잃어요. 다음날 사바리스가 세놀라에게 헤키조카 상황이 너를 괴롭히니? 라고 묻자 그가 그렇다면 내 도움을 줄 수 있어 라고 하자 그녀는 가고 싶니? 라고 묻고 그는 응, 매우 관심 있어 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의 위력과 맞먹는 힘을 사용하는 사람을 보고 싶다고 말한다. 생각해 볼게요. 그녀는 리렌에게 가서 그랜단에 갈 계획이냐고 묻는다. 기다리던 사람이 돌아오길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리렌은 침묵하고 세놀라는 전자요정만이 레지오스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혹시라도 찾는 도시를 발견해도 가는 길에 오염된 야수를 만나게 될 거야. 그래서 그런 위험한 일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라이폰도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녀는 고아원을 지키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라이폰이 남긴 여행 경비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레이폰이 혼자 부담을 지게 해도 괜찮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녀는 확실히 말하길 그가 네 최근 편지에 답장하지 않은 건 괜찮기 때문이라고 했어. 그와 동시에 레이폰은 병원에 있고 펠리에게 말했어. 가장 힘든 부분은 척추야. 가장 힘든 부분은 척추야. 의사들은 척수에서 뼈 조각을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 그래서 그녀는 그게 다음 경기 전에 괜찮지 않다는 의미라고 말했고 그는 대답했어. 그래. 하지만 니다가 말하길 중요한 경기인 일중대와의 경기에서 지지 않을 거라고 했어. 그녀는 매우 흥분했어. 그와 동시에 신하가 샤르니드를 만나서 다행 괜찮아 하고 물었어. 그녀는 그에게 네가 그렇게 신경 쓴다면 직접 가서 만나라고 말하니까 그는 그녀에게 말한다. 나는 그가 나를 용서할 것 같지 않아서 지금은 만나지 않을 거야. 그러자 그녀가 묻는다. 네가 원하는 게 있니? 내가 해줄 일이 있니? 그는 그녀에게 말한다. 우리의 전투 전문가가 심하게 다쳤어. 그래서 너도 우리와 함께 가고 싶니? 어디에서? 그녀는 말한다. 다시는 너희와 싸우지 않을 거야. 우리 셋의 관계는 끝났어. 그래서 그는 말한다. 내 말이 맞아? 하지만 내가 지금 원하는 건 우리가 과거에 했던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필요한 건 레이폰의 대체자가 아닌 전사 시이나야. 그래. 우리 셋의 유대는 끊어졌지만 나는 우리의 맹세를 포기하지 않았어. 동시에 레이폰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오자 캐리온의 조수가 그에게서 온 편지를 건네준다. 다음날 시이나가 니나에게 계획이 뭐냐고 묻고 니나는 그들의 움직임을 설명한다. 시이나가 이번에는 우리가 공격자라고 말한다. 대장이 지면 우리도 진다 하자. 니나가 내 걱정은 하지마 라고 답한다. 시합이 시작되고 적이 시이나와 샤니들을 포위하고 시이나는 그중 한 명을 제압한다. 동시에 분대장 반스가 니나 앞에 나타난다. 강해졌군이라며 무기를 뽑자 니나는 자신의 K로 돌진해 그를 공격하고 둘은 충돌하며 그는 강력한 일격을 가해 시합을 끝낸다. 같은 시간에 레이포는 카리온에게 가서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카리오는 도시 안에 이상한 조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줄리가 갑자기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으니 오염된 짐승들을 도시의 길목에서 몰살하라고 합니다. 줄리가 방향을 바꾸고 스스로 짐승 무리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레이퍼는 놀라서 왜 그런지 묻고 하야가 나타나서 그건 분명 하이키조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카리오는 레이폰에게 이 임무에 협력하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정보를 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준 정보를 바탕으로 줄리의 길목에 있던 짐승들과 며칠 전 일어난 사고를 조사했습니다. 그것은 도시가 오래되고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야. 하이키조쿠가 도시를 파괴할 것이고 비슷한 사건들이 도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 하야는 레이폰에게 말했어. 내가 너를 소개할게. 텔레파시스트인 버무스를 우리를 도와줄 사람. 그는 오염된 짐승의 냄새를 맡는 것 같은 여러 능력을 가지고 있어. 같은 시간에 캐리온의 조수는 니나에게 가서 말했어. 레이폰이 너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어. 그 편지야? 같은 시간에 리렌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무기를 건네며 말했어. 이건 대대로 내려오는 사이아르템 무기 중 하나야. 그걸 레이폰에게 전달해줘. 그에게 동시에 캐리온의 조수가 니나에게 엔진실로 가라고 말합니다. 줄리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어서 니나는 급히 달려갑니다. 한편 하야의 부대원 중 한 명이 짐승이 12마리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야는 이동 신호를 주고 레이폰이 6마리를 처리할 거라고 말합니다. 레이폰이 무기를 뽑자 하야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들은 잠들어 있으니까요. 깨어나면 더 약해지고 그때 처리하기가 더 쉬울 거라고 합니다. 그러자 레이폰은 자신은 미리 자기 몫을 처리하겠다고 말합니다. 니나는 엔진실에 도착해 줄리를 찾고 하이키조쿠가 그녀를 지배하는 아래방에서 발견합니다. 니나는 그것을 공격하지만 힘의 충돌로 밀려나고 그것은 자신이 죽었고 몸이 썩어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나는 영혼으로서 이 형태가 되었고 나는 불꽃이어야 한다. 나의 새로운 자아는 새 주인을 찾고 싶어 한다. 나타나라 불꽃을 원하는 자여. 네가 내게 닿으면 나는 전설에서 먼지를 쓸어내는 검이 되리라. 나는 나의 주인과 적을 제로 만들 것이다. 나는 내 영혼으로 빙의할 수 있는 누군가를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그래서 그녀가 묻는다. 너는 주얼리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 그것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고 경험을 준다고 말한다. 그리고 니이나는 날카로운 고통을 느끼며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말한다. 너는 이 도시를 지키고자 하는 자다. 내가 데려갈 의지가 없어도 내가 너를 판단할 거야. 나는 내 감정에 모든 것을 걸고 갑자기 니나가 빙의당해. 동시에 펠리는 카리온에게 기관실로 가라고 말해. 니나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어. 일출 무렵 리레는 사바리스가 자신과 같은 차를 타고 있는 걸 알아차려. 그래서 그에게 왜 여기 있냐고 물어봐. 그는 비밀 임무가 있어서 다른 도시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세놀라가 그에게 내 우선순위는 헤이키족이 아니라 리렌의 안전이라고 말한 걸 기억해. 그녀가 조금이라도 다치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녀가 시키는 대로 다 해라고. 동시에 펠리는 텔레파시로 라이폰과 연결해 왜 그랬냐고 묻지. 전화해야비. 그는 그녀에게 짐승들과의 전투를 관찰하고 기록하라고 말하고 그녀는 그에게 노력해볼게라고 말하자 그는 니나가 주엘니의 갓지라고 묻는다. 그녀가 그렇다고 하자 레이폰은 주엘니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며 니나가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확신한다. 짐승들이 깨어나자 그들은 준비하고 하야와 레이폰이 앞으로 돌진한다. 레이폰이 첫 번째 짐승을 베고 무기를 높이 던지자 그 무기에서 와이어가 나와 나머지 짐승들을 묶는다. 그리고 그는 다른 무기를 꺼내 그들에게 돌진하지만 갑자기 통증을 느끼며 펠리에게 내 등 상처가 조금 악화됐지만 지금 멈출 수 없다고 말한다. 멈추면 죽어버리고 그는 짐승들을 공격해. 그리고 동시에 하야와 그의 부대가 짐승들을 빠르게 제압해. 해질 무렵 그들은 모든 짐승을 처치하고 도시로 돌아가는 중이야. 도시로 다음날 니나는 낯선 곳의 정원에서 깨어나. 동시에 레이퍼는 도시 밖에서 짐승들과 싸우고 매우 지쳐있어. 그리고 펠리가 텔레파시로 반성숙 단계의 짐승 약 500마리가 너희 쪽으로 오고 있다고 알려줘. 그녀도 지쳐있고 레이퍼는 자책하며 니나에게 일어난 일이 내 잘못이라고 말해. 내가 그녀에게 가라고 했으니까. 니나에게 일어난 일이 내 잘못이야. 내가 가라고 했으니까. 동시에 캐리언의 조수가 그에게 어제와 오늘 우리가 들어왔다고 말해. 새 구역에 괴물이 있어서 그가 그녀에게 전자요정은 어때냐고 묻는다. 그녀는 아직도 행방불명이라고 말한다. 라이퍼는 괴물들을 처리하고 도시로 돌아오고 샤른드는 그에게 쉬라고 말한다. 어제부터 연속으로 3번 싸웠으니 그래서 라이픈이 그에게 물었다. 대장은 찾았냐고. 펠리가 아직도 행방불명이라고 말하자 그는 매우 화가 나서 6시간 후에 다시 나가겠다고 말하고 갑자기 펠리가 쓰러진다.
동시에 리렌과 사바리스가 마유주 도시에서 여행 중 체포된다. 로이 형사는 리렌에게 중요한 물건이 도난당해 모두를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녀가 무엇이 도난당했냐고 묻는다. 그는 정보가 매우 기밀이라며 그녀가 꺼낸 무기를 보여준다. 가지고 있던 것을 보고 그녀에게 이게 뭐냐고 묻는다. 동시에 경찰이 니나를 체포한다. 해질 무렵 리렌은 사바리스에게 검사관이 내가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용의자라며 식사 외에는 이 방을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한다. 그래서 사바리스는 창문을 열고 그녀를 남겨둔 채 걸어나가며 마음속으로 전자요정의 관기가 이 도시를 망쳤다고 생각한다. 전자요정의 관기가 이 도시를 망쳤다. 헤이키 조카는 군사예술가들에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힘을 준다. 밤에 리렌은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데 니나가 뒤에서 나타난다. 리렌은 그녀에게서 이상한 기운을 느껴 깜짝 놀라 넘어지고 그 후 둘은 함께 앉아 식사하며 니나는 놀라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한다. 너에게 그리고 리렌은 자신을 소개하며 그녀에게 왜 여기 왔냐고 묻는다. 그녀는 모른다고 말한다. 나는 그냥 깨닫지 못한 채 여기까지 오게 됐어. 아무도 여기 오라고 말하지 않았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네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다음날 캐리언의 조수가 그에게 펠리의 진단 결과 텔레파시 사용으로 지쳤다고 전한다. 그래서 캐리언은 반잭의 한 사람에게 얼마나 의지할 수 있냐고 말하며 모든 소대에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한다. 동시에 펠리는 깨어나 병원에서 옆에 있는 레이폰을 보고 기뻐하며 시간이 있으면 반드시 대위를 찾아가라고 말한다. 그가 말하길 맞다고 하고 그녀는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라이펀이 걸어나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그에게 총알을 쏜다. 동시에 새 한 마리가 리렌의 손에 안고 그녀는 새에게 친구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한다. 하지만 새는 날아가 다시 돌아오고 니나는 비슷한 새 떼가 하늘에 모여드는 것을 보고 전자요정들이라며 그쪽으로 달려간다. 리렌은 도시에서 경보음을 듣고 방을 나서고 사바리스는 오염된 짐승들이 나타난 것 같다고 말한다. 그녀가 로이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는 진정하고 방으로 돌아가라고 한다. 그녀가 알겠다고 말하고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알아차린다. 사바리스가 리렌을 데리고 걸어가고 그녀는 새떼가 에너지 장안에 갇힌 것을 본다. 그녀가 사바리스에게 기다리라고 말하고 그를 떠나 그쪽으로 향한다. 무리 쪽으로 다가가자 동시에 늑대무리 그룹이 니나 앞에 나타나 그녀의 길을 막으며 말한다. 우리와 함께 가자. 그 순간 리렌은 새가 들판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지만 못하고 장치를 통해 필드를 생성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무력화하려고 다가가지만 미끄러진다. 그리고 지붕에서 떨어지지만 로이가 잡아주고 무력화하는 것을 도와준다. 새는 리렌의 손에 내려앉으며 전자요정이야 라고 말하고 로이는 음흉한 미소를 짓는다. 해질 무렵 캐리온은 레이펀의 병실에 있고 그에게 말한다. 허리가 아프지? 그렇지. 넌 싸울 수 없을 거야. 그래서 라이펀이 그에게 네가 나를 전투에 보내면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냐고 묻는 거야. 그는 지금까지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말해. 그리고 이제 다시 야수들을 만나기 전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 라이펀이 그에게 쉴 시간이 없다고 말하고 캐리언이 왜 그러냐고 묻지. 그는 이런 때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말해. 그래서 그가 네가 도시의 상태도 야수들도 미래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지. 내나가 실종된 사실에서 도망치고 있다고. 우린 적절한 때에 네 힘을 주엘리를 위해 사용할 거야. 그리고 그는 떠나. 동시에 내나는 울프마스트 일행을 공격하고 그중 한 명이 그녀에게 말해. 항복해라. 레그자리오 슈나이더의 전자요정이 우리 손에 들어왔고 딕시리오 모스체네가 나타나 그를 물리친다. 그래서 그녀가 누구냐고 묻는다. 그는 빨리 도망가라고 말한다. 리린만이 네 안에 작은 염소를 멈출 수 있고 사바리스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 동시에 로이는 리린을 기계구역으로 데려가 계단을 내려가 문을 잠그라고 말하며 사악하게 웃으며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한다. 그래서 리린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그는 그녀에게 항복하고 전자요정을 내놓으라고 말하며 문을 부수며 나는 안 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은 나는 강제로 가져갈 거야. 그래서 리린이 손으로 땅을 치고 로이가 그 소리에 흥분해. 그리고 그는 그녀를 신문할 때 팬소리에 짜증났던 것을 기억해. 그래서 그녀는 계속 그 소리를 내고 그는 매우 화가 나서 땅에 쓰러지고 임무 중에 한 짐승이 빠르게 반복되는 소리를 냈던 것을 떠올려. 그리고 그는 리린에게 나를 바보 취급하지 말라고 말해. 너는 짐승을 본 적도 없고 만나면 나처럼 모두 도망칠 거라고 해.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말하지. 네가 군사예술가임에도 오염된 짐승에게 등을 돌렸다고. 그는 그녀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레제네시스의 꿈속에서 변하겠다고 하고 그룹의 늑대 가면 뒤에 얼굴을 숨겨.
그리고 니나가 나타나 그에게 말해 너는 하나야. 그 도시에서 추방된 자들 중에서도 여기서조차 너는 내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쉬운 길을 택했어. 그리고 그는 그녀 안에 있는 헤이키조쿠를 알아차리고 재빨리 도망쳤어. 그 후 니나는 리린에게 레그자리오가 슈나이더에 있는 시스템의 이름이며 노래하는 새 도시의 마법사로 알려져 있다고 말해. 나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들은 그것이 슈나이더의 자궁, 즉 전자정신과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추정했고 그것이 다른 전자요정을 탄생시킬 수 있게 했어. 그래서 이 시스템은 모든 전자요정의 어머니로 여겨지고 있어. 그래서 리리는 그녀에게 왜 우리를 이용했는지 묻지. 그녀는 내가 전혀 모르겠다고 말해. 아마 전자요정들 안에 뭔가가 있어서 그들이 레그자리오 시스템에 끌리는 것 같고 갑자기 니나는 헤이키조쿠 때문에 고통을 겪으며 기절해? 동시에 사바리스가 로이를 땅에 쓰러뜨리고 도망치는 군사예술가는 그 칭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며 로이의 다리를 부러뜨려 그리고 오염된 야수가 그를 공격해 로이는 도망치려 하지만 사바리스가 그의 팔을 부러뜨려 로이는 당황하고 야수가 빠르게 다가와 움직일 수 없게 돼. 그리고 야수가 가까이 오자 사바리스가 그걸 폭파시키고 로이는 기절해. 딕시리오가 나타나 사바리스에게 말해 나는 1세대 로켄들이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걸 알아. 하지만 당신은 진정한 악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바리스는 그의 말이 당신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당신이 늑대 가면 무리 출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딕시리오는 분명히 당신의 본능만이 세대를 거쳐 전해진 유일한 좋은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바리스가 그를 공격하고 딕시리오는 맞고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사라집니다. 동시에 니나는 리렌에게 아직도 내가 약하다고 생각해. 내 친구가 다치고 쓰러졌을 때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다고 말해요. 내 약함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리렌은 그녀에게 내가 이해하는 것 같다고 말해요. 네가 느끼는 감정을 왜냐하면 내가 어렸을 때 항상 나를 지지해준 사람이 있었거든. 내 친구와 나를 지지해준 사람은 비슷해. 왜냐하면 그는 돕고 싶어 하니까요. 모두가 그들을 행복하게 보고 싶어 해. 어쨌든 내 약점 때문에 슬퍼한다면 내 친구도 분명히 슬퍼할 거야. 니나는 다시 고통을 겪고 하이키조쿠가 나타나. 리렌에게 말해 오 예술이여? 내 정신의 근원인 의지를 담고 있구나. 나는 검이 되어 레제네시스의 먼지를 닦고 싶어. 그리고 리렌은 그 옆에 주엘리를 본다. 마유즈가 리렌에게 말해 전자요정의 기원을 숨기는 너여. 하이키조쿠는 전자요정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어. 내 힘을 불러내. 그래서 리렌은 힘을 불러내려 하고 검은 눈물이 그녀의 눈에서 떨어진다. 여자 목소리가 들려요. 내 힘을 조금 줄게. 리렌이 넌 누구야? 라고 묻자 그녀는 아직 기억하지 못할 거야. 때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라고 말해요. 그때 사이가 나타나고 사바리스가 도착해 리렌이 의식을 잃은 차에 있고 니나가 사라진 걸 발견해요. 같은 시간 부대들이 오염된 괴물들에게 새 무기를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캐리온이 신호를 보내자 그들이 발사하고 큰 폭발이 일어나요. 펠리가 주술리의 존재를 감지하고 그녀가 우리 위에 있어 라고 말해요. 같은 시간 니나는 딕시리오와 다른 차원에 있고 그가 그녀에게 사이를 보여줘요. 테이프 디스플레이를 통해 철사를 보여주며 그녀는 이게 뭐야? 라고 묻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이 세계의 농담과 같다고 말한다. 네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우스운지 생각해 본 적 없니? 나는 그 모든 것에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거야. 요정들 오염된 야수들, 리가시오, 리제네시스 그리고 마침내 황혼의 들판. 고립된 공허에서 새어나오는 황혼 입자 때문에 법칙이 변형된 것이 전 세계에 이상한 생명체들이 나타난 이유다. 그녀는 그에게 그럼 네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거냐고 묻는다. 그는 누가 알겠냐며 네가 힘을 훨씬 잘 쓰게 됐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넌 내게 뭘 시키려는 거냐고 묻는다. 그는 그녀에게 네가 뭔가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 당신? 하지만 나는 네 안에 있는 헤이키조쿠와 네가 함께 있던 그 소녀에게 관심이 있어. 그 소녀 안에는 모든 전자 요정들의 근원이 자리 잡고 있어. 그리고 그는 실을 끊고 니나는 떨어져서 자신의 세계에 빠지게 되고 소대원들과 야수들 사이의 전장으로 떨어지려 해. 동시에 라이폰이 싸움에 합류하여 이상한 것이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늘을 보고 전선을 이용해 달려가 보니 니나였고 그는 너무 행복해서 그녀를 껴안았어요. 해질 무렵 하야가 매우 속상한 표정으로 앉아있고 버무스가 민파에게 말했다. 오늘 아침 그랜단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그녀가 그에게 뭐라고 적혀 있었냐고 묻습니다. 그는 모른다고 말하지만 하야가 그걸 읽는 순간 정말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야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검술을 연습하던 때를 떠올립니다.
가족과 함께였고 해질 무렵 아버지가 매우 기뻐하며 제자 더브가 천상의 칼날 수령자가 될 거라고 말하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라이폰 멋진 이름이네요. 그때 니나는 대인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날 라이폰은 샨테와 함께 훈련 중이고 동시에 하야는 도시를 걷고 있는데 버무스가 텔레파시로 그에게 말을 걸며 묻습니다. 뭐 하고 있냐고? 뭐 하는 거야? 그가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말해. 할 말이 있어. 그래서 그가 말하길 그 말투로 보아하니 무모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다고 해. 어제 도착한 편지 때문이야. 그가 말하길 청검 변신자 중 한 명을 보내겠다고 했어. 나머지는 그 검에 맡기라고. 그래서 그녀가 청검 수령자를 주엘리에 보내는 거야. 그가 하이카 조카를 그랜단으로 데려가겠다고 해. 그녀는 우리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래서 베르무트는 그에게 살롱반 용병들의 임무가 끝났어요. 그리고 하야는 그에게 그냥 빚을 갚고 일을 끝내고 싶다고 말해. 그 후 그는 펠리를 몰래 관찰하러 가. 해질 무렵 캐리언의 조수가 그에게 텔레파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시를 발견했다고 알려줘. 그래서 그는 그 이름이 뭐냐고 물어. 그녀는 학문도시 마유즈라고 말하고 그래서 라이폰과 다른 이들이 망원경으로 확인하러 가. 라이폰은 도시를 떠나 우리 쪽으로 향하는 떠돌이 버스를 보고 그 안에 리렌과 사바리스가 함께 있는 걸 알아. 그 후 라이폰이 도시에 있을 때 민파가 그에게 화살을 쏘고 숨지. 그리고 펠리의 배지가 그의 앞에 떨어지자 그는 매우 화가 난다. 밤에 니나는 카리온에게 펠리가 납치되었고 그 책임자는 하야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레이폰에게 1대1로 싸우자고 요구하고 있으니 제발 레이폰을 보내 그녀를 구해 달라고 한다. 그래서 카리온은 마유즈가 곧 도착할 거라고 말한다. 그가 그녀를 구하기 전에 도시간 대회가 시작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다. 그래서 그녀는 레이폰과 펠리의 부재를 우리가 대신하겠다고 말하고 그는 텔레파시가 없는 소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그러자 그녀는 그래도 괜찮다고 말한다. 우리가 해낼 거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냐고 묻는다. 계획이 있냐고 묻는다. 그리고 레이폰은 무슨 일이 있어도 펠리와 주엘리를 구하겠다고 말하고 그들을 떠난다. 그리고 걸어나간다. 동시에 리렌과 사바리스가 도시에 도착한다. 다음날 캐리온이 반잭에 펠리와 레이폰 대신 구르니오와 샹테를 배정했다고 말하며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건 그 둘뿐이라고 전한다. 그리고 조수는 캐리온에게 곧 마유즈와 연락할 테니 서명 준비를 해달라고 말한다. 반자는 서명식이 끝나면 전투가 시작될 거라고 말한다. 펠리는 어딘가에 갇혀 텔레파시를 쓰려 하지만 베르무트에게 막힌다. 하야의 팀원 중 한 명이 이런 중요한 시기에 도시간 평생에 한 번 올 기회야. 그들은 정신을 둘로 나눌 수 없어서 우리를 상대해야 할 거야. 라이폰은 혼자 올 거야. 내가 원하는 건 그와 싸우는 것뿐이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싸움을 만들 거야. 그리고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말하지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주엘리를 잃으면 우리 그룹이 피해를 입을 거라고. 그래서 그는 말하지 살롬반. 용병단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사라질 거라고. 그리고 버무스가 말하지 우리가 한 명의 검객을 보낼 테니 나머지는 그에게 맡기라고. 그게 그랜단 여왕에게서 온 메시지야. 그리고 그들은 무찌 청엄 수령이 온다는 말인가? 하야가 말하지 그랜단으로 돌아가면 하이키조크를 찾아낸 보상을 받을 거라고. 해적족. 라이폰이 도착해 하야에게 펠리를 풀어달라고 말하고 그는 물론이라고 대답하지. 우리가 싸움을 끝낸 후에. 동시에 카리온은 마유즈 씨가 도착해서 협정을 체결하길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에게서 마유즈가 진로를 바꾼다는 전화를 받는다. 그리고 한 장교가 니나에게 대통령이 즉시 라이폰을 도우라고 명령했다고 전한다. 즉시. 라이폰은 하야와 충돌하고 그들의 에너지가 도시 전체로 퍼진다. 그리고 베르무스는 민파에게 저둘은 같은 시아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같은 학교 출신이라 서로의 공격 패턴을 읽을 수 있다고 말한다. 지금까지는 막상막하이고 라이폰이 사이클론 기술을 사용해 하야를 말려버리지만 하야는 화염검 기술로 스스로를 풀어낸다. 그들은 다시 충돌하고 그들의 압도적인 힘 때문에 지진이 일어난다. 그때 누군가가 펠리를 풀어주어 그녀는 도망치고 레이폰이 그녀를 보고 집중이 흐트러지자 하야가 기회를 잡아 레이폰의 가슴을 베고 하야가 그에게 말한다. 나와 비교하면 나는 나를 지켜줄 친구도 없고 돌아갈 집도 없다. 나에게 남은 건 이 검뿐이지만 내 용병으로서의 삶과 내가 보낸 날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겠다. 내 아버지 레오느는 항상 시아드 공기 자리를 너에게 남기는 것을 걱정했다. 그래서 네가 청검 수령자가 되었다는 걸 알았을 때 그는 진심으로 기뻐했지만 그 미소를 아버지에게 보여줘야 할 사람은 너가 아니었다.
나는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나밖에 할 수 없게 되었어. 그래서 리폰이 일어나서 말하지. 그에게 문제없다고 넌 곧 죽을 거라고. 하야가 돌진하지만 리폰이 피하고 그에게 깊은 상처를 입혀 하야는 심하게 피를 흘리지만 리폰은 멈춰서 민파가 뛰어들어 하야를 걱정하며 울어. 전투가 끝난 후 니나가 도착하고 갑자기 리렌이 리폰의 얼굴을 때리며 말하지. 넌 아직도 겁이 없니? 왜 모두를 걱정하게 만드니? 왜 너를 걱정하게 만들어? 리렌 정말 너야. 그와 동시에 반자는 카리온 마유스가 정말 길을 바꿨다고 말한다. 그가 그에게 말하길 저게 이유라고 하고 반자는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동시에 사바리스는 그 이유가 그랜단 도시의 도착임을 알아챈다. 동시에 셰나드는 우리가 그랜단과 싸운다면 이길 수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할리는 그곳이 스피어쉘 도시이고 우리는 단지 항문 도시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들이 셀레늄을 원해도 조약을 깨지 않을 거라고 한다. 그래서 셰인나드는 만약 도시의 의지라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말한다. 우리는 그랜단이 왜 주엘니로 오는지도 모른다. 펠리는 텔레파시로 지역을 탐지하며 캐리언에게 마유즈가 속도를 올리고 있다고 말한다. 2시간 내에 그 구역을 떠날 것이고 지금까지 오염된 야수의 징후는 없다고 한다. 그래서 캐리언은 반잭에 치칠소대를 소집하라고 말하고 펠리는 말한다. 그를 기다리게 매. 라이폰이 내 탓에 다쳤고 그랜다는 그의 도시라서 그녀에게 말해. 그래서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녀가 그에게 말해. 내가 왜 자원해서 돕는지 아냐고. 라이폰을 이 전투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그가 말해. 반자 내가 직접 라이폰과 연락할게. 그리고 하늘에서 이상한 걸 발견하고 전에 어디선가 본 반짝임이라고 말해. 맞아, 과거 그랜단 근처 하늘에서 봤어. 바로 그때. 동시에 니나는 엘리베이터에 있고 머리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껴 리렌이 라이폰 방에 들어가고 그는 깨어나서 말해. 꿈이 아니었구나. 네가 주엘니에 왔다니. 놀랐어. 그녀가 말해. 의사한테 들었어. 너는 병원에 여러 번 갔었고 군사 기술을 그만두고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그랜단을 떠났잖아. 그리고 펠리나 니나 같은 사람들이 내 곁에서 싸우고 있어. 다시 너 자신을 버릴 거야. 그는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그녀는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해. 나는 니나와 이야기했는데 그녀는 자신의 약점과 친구들에게 의지한 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했어. 그리고 분명 그녀가 말한 친구는 너였어. 나는 그런 감정을 잘 이해해. 너는 항상 혼자 짐을 지고 있으니까. 그는 너가 대위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할 줄 몰랐다고 말하고 그녀는 내 유스에서 혼자였다고 해. 그리고 그는 내 유스 내 말은 그녀가 내 유스에 있었다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줘. 그와 동시에 사바리스가 고르니오와 샨테에게 나타나서 고르니오에게 말했어. 나는 하이카조쿠를 잡을 거야. 그래서 그에 대해 들은 게 있어. 그는 그것이 다인이라는 군사예술가를 장악했고 그것을 몰아내려고 하다가 죽은 것처럼 되었으며 도시 간도에 대한 파괴를 조사한 후에 그 이야기를 들었어. 라이폰은 황금 염소를 봤다고 했어. 그래서 사바리스는 그에게 말했어. 나는 라이폰과 재회할 줄은 기대하지 않았고 그가 그란단에서 보여준 힘에 일면도 볼 줄은 기대하지 않았다고. 그가 청검수령이 된 첫 전투였지. 하지만 너와 레이폰은 잘 나아가고 있어. 가하드는 지금 지옥에서 실망했을 거야. 너는 모를 거야. 학교 선배가 죽었어. 내가 직접 그를 죽였고 고르니오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말하며 크게 울었고 강한 지진이 일어났어. 동시에 캐리온은 바자에게 주엘니가 진로를 바꿔 그랜단을 향해 직진한다고 말하며 대포를 쏘라고 해. 그리고 캐리온은 레이폰에게 전화를 걸어. 주엘니가 혼란에 빠졌고 그랜단과 연락이 끊겼다고 말해. 레이폰은 곧장 가겠다고 말해. 하지만 리렌이 그를 막으며 말하길 어쩌면 이 모든 게 여왕이 너를 데려가기 위한 것일지도 몰라.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녀에게 물어본다면 분명히 용서해 줄 거야. 그러니 함께 가자고.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네가 내가 모두를 위해 희생한다고 말했다고 전해.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야. 너와 다른 이들은 나에게 소중하고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기에 나는 너희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해. 미안가 봐야 해. 그는 캐리언의 사무실로 가서 리렌이 대장이 내 뜻대로 움직였다고 말했다고 전해. 그리고 니나가 황금 염소를 봤다고 했으니 대장의 실종과 그녀의 사막에서의 갑작스러운 귀환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캐리온은 지금 하이키조쿠가 이전보다 쓸리에게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해요. 그녀에게서 제거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있나요? 그리고 그들은 하이키조쿠를 제거한 후 대인의 상태를 생각해요. 갑자기 하늘의 빛 속에서 짐승이 나타나요. 그 순간 시놀라는 혼잣말로 사이, 넌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해요. 반자하는 포탄을 쏘아 짐승을 향해 발사하고 짐승은 반으로 갈라져요.
하지만 펠리는 그들에게 짐승에서 생명 신호를 감지했어요. 이상한 심장 박동이 느껴져요. 라고 말해요. 그 심장은 이상해요. 2개의 맥박이 있어요. 그래서 캐리온은 그 말은 우리의 공격이 짐승의 심장을 둘로 나눴다는 거야. 라고 말해요. 반자하는 짐승은 다시 살아날 것이고 2개로 나뉠 거야. 라고 말해요. 대포 재장전하는데 얼마나 걸려? 적어도 2시간은 걸린대. 한편 니나는 염소 가면을 쓴 괴물 쪽으로 통제된 상태로 다가가고 있어. 통제된 상태로. 그래서 캐리어는 대포를 다시 쏘기 전에 니나를 데려오고 싶대. 도시가 움직이려면 그녀가 있어야 하니까. 그리고 할리는 그녀를 데려온 뒤에 뭐 할 거냐고 묻지. 캐리어는 그녀에게서 하이키조쿠를 추출할 거라고 말해. 그렇지 않으면 주엘리가 혼란에 빠질 거야. 시간은 2시간뿐이고 그 시간 안에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야 해. 도시. 그동안 알시라의 조수는 페루본의 메시지를 전하며 말했어요. 사람들이 집에 침입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녀가 물었어요. 봉인을 부셨나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군요. 미로가 막았을 것이고 만약 그랬다면 가까이 가지 못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녀는 파말론에게 맡기라고 했어요. 파말론이 내려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했고 딕시리오를 만나서 물었어요. 네가 침입한 건가요? 늑대 가면 그룹이 나타나서 말했어요. 당신은 내 도시를 파괴했고 내 사람을 죽였어요. 형과 아버지를 죽이고 모두를 죽였어. 그리고 그는 무기를 꺼내 그들에게 공격해. 파르말론이 그에게 총을 쏘지만 그는 피하고 동시에 늑대 가면 그룹과 싸워. 동시에? 한편 리튼스는 알시라의 방에 들어가고 그녀는 그에게 오염된 짐승의 물질을 맡길게라고 말해. 오염된 짐승의 물질을 내게 맡길게. 천국의 검 6자루를 가져가. 한편 17소대는 짐승을 향해 이동해. 그리고 동시에 리레는 대피소에 있으면서 나가야 한다고 말해. 그래서 나루키가 그녀를 막고 리레는 그에게 뭔가를 주지 않으면 일이 더 나빠질 거라고 말해. 더 나빠질 거야? 그래서 그녀는 지금 주엘리에는 아무도 너를 짐승의 위치로 보낼 수 없다고 말해. 그래서 그녀는 아마 고르니오일 거라고 말해. 그는 어디에 있지? 한편 알시라는 천검의 방에 있고 혼잣말로 분명 사이가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고 있을 거라고 말해. 사이 자고 있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리렌을 지키고 있니? 그리고 사바리스가 들어오고 그녀는 누가 너를 들여보냈냐고 말해. 그는 하이키조쿠를 전하러 왔고 내 천검을 가지러 왔다고 말해. 그는 그것을 받고 떠난다. 레이폰이 니나에게 다가가자 그녀는 말한다. 가까이 오지 마. 무기를 꺼내 공격하고 레이폰이 일어나자 그녀는 다시 돌진한다. 그를 배에 차서 그녀의 가면이 떨어지고 그녀는 다시 정신을 차린다. 2마리의 짐승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레이폰은 니나를 데리고 달린다. 그는 약속된 만남 장소에 멈추고 사바리스는 숨은 채 그들을 지켜본다. 레이폰이 다른 이들에게 말한다. 짐승들을 잠시 지연시킬 테니 공격하러 간다. 대포는 거의 준비됐다. 같은 시간 나루키와 리레는 구르니오로 가는 길이고 린텐스와 다른 검들은 짐승들을 파괴하려 하고 갑자기 펠리 레이폰에게 말한다. 우리가 공격당했고 사바리스가 선장을 납치했어요. 나루키와 리렌이 구르니오에 도착했고 그는 그녀에게 라이폰은 내 적이라고 말했어요. 네, 선임인 게하드 때문에요. 그래서 리렌이 그에게 말했지만 의지할 사람은 없어요. 나는 이곳에 낯선 사람이고 아무도 나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짐승들에게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말했어요. 내가 무기를 건네도 라이폰은 검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그녀는 말했어요. 라이폰이 이렇게 하는 건 우리 잘못이라고. 제발 원한을 품고 있다면 우리에게 품으세요. 내게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제발 그에게 검을 주세요. 그와 동시에 니나가 깨어나고 사바리스가 말했어요. 나는 당신에게 원한이 없어요. 당신에게 어떤 것도 하지 마세요. 나는 네 안에 있는 힘이 필요해. 그래서 그녀가 묻지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그가 말해 조금 고문할 뿐이야. 오해하지 마. 나는 네 안에 있는 힘이 필요해. 내가 들은 바로는 그 힘을 끌어내려면 엄격해야 한다고 해서 그가 그녀를 공격하고 헤이키조쿠가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져. 그래서 사바리스가 말하지 그걸 나타나게 하기엔 충분하지 않았나 봐. 더 열심히 해볼게. 그러자 레이폰이 나타나서 묻지 뭐 하는 거야? 그가 대답해 그녀의 힘을 시험하는 중이야. 그렇게 귀중한 힘을 낭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녀가 힘을 모두 발휘한다면 재밌을 텐데. 레이폰은 그렇게 하면 선장이 죽는다고 해서 그는 말했지 좋은 생각이라고. 선장이 죽으면 하이키조쿠가 나올 테니 내가 할 일은 그녀를 죽이는 것뿐이야. 그게 하이키조쿠를 조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는 거야. 그리고 그는 니다에게 에너지 광선을 쏘고 레이폰이 그것을 쏘아막아. 그러자 하이키조쿠가 나타나고 레이폰은 니나를 떨어지지 않게 구하고 사바리스가 말했지.
알시라가 하이키조쿠를 원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레이포는 말했지, 넌 그냥 자신을 만족시키고 싶을 뿐이라고. 그래서 그는 말했어. 아마도 그렇겠지만 나는 감정을 통제할 수 없어. 갑자기 그는 자신의 안에 하이키조쿠를 느끼고 땅에서 장벽이 솟아오르며 사바리스에게서 강력한 에너지 폭발이 나오고 그는 레이폰에게 말했지. 자, 좀 놀아보자. 그가 에너지 샷을 쏘지만 맞지 않고 레이폰은 주변 땅이 파괴된 것에 충격을 받는다. 사바리스가 그의 헬멧을 쏘아 부수자 레이폰은 제발 그만하라고 말하며 싸울 의사가 없다고 한다. 사바리스는 청검을 지니지 않았으니 자신도 싸울 의사가 없다고 답한다. 한편 고르니오는 리렌과 함께 레이폰에게 가는 중이고 레이폰은 사바리스와 싸우느라 매우 지쳐있다. 펠리는 리렌이 지금 오는 중이라 잠시 물러나라고 한다. 펠리는 리렌을 데려오고 리렌은 아버지가 전해 달라던 무기를 가져왔다고 말한다. 이것은 사이아든 검이며 아버지가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 그는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그녀는 이유를 묻는다. 내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너를 용서했고 나는 그것을 전하러 주엘리에 왔다고 펠리가 묻는다. 레폰 왜 망설이고 있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 함께 싸우고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강해진 거야. 그것이 내게서 배운 거야. 그리고 사바리스가 레폰에게 다가와 말한다. 나는 이제 너를 끝내야겠다. 그 순간 알시라가 문이 열리는 걸 보고 말한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 갑자기 천상의 검수신자 중 한 명이 방을 떠나 레폰에게 다가가 사바리스의 공격을 막는다. 그리고 레폰이 그것을 잡아 방역한다. 그리고 사바리스를 물리친다. 그 후 리렌이 도착해서 무기를 건네주고 말한다. 고마워. 네가 살아있어서 기뻐. 레폰이 무기를 활성화시키자 검이 나타나고 그의 천상의 칼날이 땅에서 솟아올라 레이폰의 손에 닿고 갑자기 세야르된 검과 융합된다. 동시에 늑대가면 부대가 블레이드 수싱이 앞에서 사라지고 그리고 오염된 야수 뒤에서 린튼의 배기에 이은 두 번째 야수가 나타난다. 블레이드 수신기들은 와이어로 그것을 제지하려라 하고 갑자기 두 번째 야수가 줄리를 향해 빠르게 돌진해 에너지를 발사하며 파괴한다. 동시에 반자가 캐리언에게 야수가 너무 빠르다며 대포로 조준할 수 없다고 말한다. 대포로는 조준할 수 없으니 캐리언은 그랜단에게 우리 난민을 받아달라고 요청하고 대피가 끝나면 야수와 함께 주획을 폭파하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모든 시민을 위한 대피 절차를 시작한다. 갑자기 레이폰이 청검을 들고 날아가면서 짐승의 모든 공격을 피하며 돌진한다. 그리고 펠리에게 정확히 어디를 쳐야 하는지 말해달라고 한다. 그녀는 목 바로 위라고 말한다. 그 부위에 신경 전달이 집중되어 있으니 레이폰은 돌진에 공격하고 짐승은 제어를 잃고 충돌한다. 그래서 반자가 대포를 쏘고 모든 검수신기들이 동시에 두 번째 짐승을 공격해 쓰러뜨린다. 그때 딕시리오가 다른 차원에서 니나에게 나타나 말한다. 이 짐승은 제네시스를 위해 보내진 죽어가는 하인이었고 제로 차원에서 레기오스를 파괴하려고 왔다고. 우리가 이 세계에서 싸우는 한 그들은 죽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동시에 린트는 레이폰에게 청검을 내가 가져가겠다고 말하며 말다툼하지 말라고 한다. 그는 괜찮다고 하지만 사바리스는 어떻게 된 거냐고 묻는다. 린트는 그가 청검을 남겨두고 사라졌으며 아마 곧 돌아올 거라고 말한다. 그리고 덧붙여 우리가 리렌도 데려왔다고 하자 레이폰은 고맙다고 한다. 그날 밤 늦게 리렌이 자고 있을 때 린트는 엘실에게 왜 그 소녀를 보호하느냐고 묻는다. 그녀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가 내 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라고 덧붙인다. 즉 그 아이는 도망간 남편과 다른 곳에 있던 내 딸이라는 뜻이다. 린튼이 이태날 가문 출신이냐고 묻자 그녀는 그 아이가 평범한 소녀로 살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라고 덧붙인다. 오염된 괴물을 봤어. 그리고 그가 이 세상 것이 아니라고 하자 그녀는 그에게 그들과 싸우라고 말해. 그녀의 오른쪽 눈이 열쇠가 될 거야.